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두 분을 이 스튜디오에 한 번에 모셨습니다. 저도 제가 살아가면서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요. 사람은 살다 보면요. 내가 원턴 원하지 않던 운명처럼 아주 뜻깊은 날을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뜻깊은 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하는 멘트 기억나시죠? 그라운드 C라는 그라운드에 그러니까 그라운드 C가 그라운드에 열매를 맺고 나무를 심었어요. 김성원 우리 대표가 바닥을 만들고 그 위에 전한길이라는 나무가 심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그 두 사람을요. 이 스튜디오에 우리 아투TV가 제 생각에는 처음 같아요. 모셨습니다. 스튜디오에 지금 나와 있냐고요? 소개하겠습니다. 전한길 선생님과 김성원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설렜습니다. 우리 방송을요 오늘 힘차게 하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두 분에게 이렇게 외칠 겁니다. 탄핵은 한번 두 분이 생각하시는 단어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탄핵은 하면 두 분이 아무 말이나 네. 써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도 댓글로 제가 탄핵은 하면 바로 뒷말 이어주세요. 하나, 둘, 셋. 탄핵은 반역이다. 각하다. 탄핵은 각하다. 탄핵은 반역이죠. 네. 사실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첫 질문 제가 가볍게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전한길 선생님한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 구속 취소 보고 난 뒤에 너무 좋았다고 그랬는데요. 네. 월드컵 때라고 네. 2002 월드컵 때 4강 진출 때만큼이나 저는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때 뭐 하셨어요? 빰빰빰빰 그거 할 때. 그 당시에는 저 응원하러 갔었고 네. 대구에 있을 때니까 이번에는 그 원래 구속 석방의 그 명령 떨어진 게 사실은 금요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2시 반 정도 됐고. 네, 그때 떨어졌고. 네, 그런데 실제로 또 그 검찰청 안에서 네. 그 박세영 고검장이 브레이크 걸어가지고. 맞아요. 그 하극상이죠. 네. 그때 막 표현 세게 하면 반역이고. 네. 예? 그런데 그것을 때문에 하루를 더 지나고 난 뒤에 그쵸. 3월 8일 토요일 날 2시 반 정도에 이제 공식적으로 네. 이제 그 뭐라 법적인 단어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겠다. 네. 따라서 대통령을 석방하도록 하겠다. 네. 석방 지휘를 하겠다라고 네. 발표한 게 2시 반 정도 되는 그때 제가 여의도에 세이브 코리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강연하러 그 연설하러 올라가기 계셨죠? 직전이었습니다. 네네. 그때 소식을- 근데 그날은 참 네. 김 대표님 네. 안 오셨구나. 네, 그죠? 그날 그때 뭐 소식- 하셨어요? 그때 저 계속 뭐 개인 공부하고 방송 준비하고 있어요. 방 준비하고 계셨군요. 네. 그날 소식 네. 들으시고 네. 너무 즐거워서 월드컵 4강 때와 같았다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김성원 대표님은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대통령 석방 소식 갑자기. 뭐 올 게 왔다. 드디어 이제? 이제 정상이 회복됐다. 뭐 이제 회복이라는 단어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야지 할 수 있겠지만 거의 3달 만에 처음 들리는 어떤 그 정상적인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뉴스고 이제 차분히 이제 보니까 저는 그 선고문 결정문을 딱 보는데 핵심 포인트가 3가지.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 10일이 지나서 공소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됐다. 근데 절차. 그 부분은 인트로고. 네, 근데 절차. 제가 주목했던 거는 두 번째, 세 번째인데. 뭐예요? 사실상 공수처의 수사의 적법성에 의문을 표시했죠. 네. 판사가 그거를 표시했다는 것은 그렇죠.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판결문과 선고문 이런 데는 사실 직접적으로 너 거짓말쟁이야, 너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적법성이 지금 의무를 표시한 것 자체가 공수처의 어떤 그 불법 체포, 수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가짜라는 거를 지기현 판사가 이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헌재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치겠다. 세 번째는 사실상 검찰도 준엄하게 이제 꾸짖은 거죠. 왜 뭐 기일을 뭐 나눠 써가지고 바통을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네. 공소제기를 했느냐. 그래서 사실상 3달간 진행된 불법 수사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대통령께서 풀려나서 기분 좋다. 다행이다를 넘어서 헌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장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조금 더 붙인 다음에 민주당이 또 거짓말했죠. 왜냐하면 분명히 그 지기현 판사가 그 석방 명령 내릴 때는 네네. 그방 말씀 3가지가 딱 있었잖아요. 네. 저도 분명히 받고 그쵸. 다 알려졌는데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2가지를 부정하죠. 첫 번째는 뭐라 했냐면은
그냥 구속 그 날짜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이 잘못됐다라는 것만 지적했고 그다음 하는 말이 곧 있게 될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영향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전혀 별개다. 내란죄와는 별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 거짓말입니다. 네. 거짓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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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그래서 왜 거짓말인지. 두 가지 다 거짓말이죠. 네. 금방 김성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네. 바로 그 지경 판사의 판결문에 그 판결이 아닌 명령문에 두 번째 네, 있었던 공수처의 수사 자체, 체포와 수사 자체가 불법의 의문이 많다. 뭐 불법의 가능성이 크다 했잖아요. 네. 그 말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대통령 체포와 구속이 전부 다 가짜다. 사기다 이 말이죠. 따라서 그것에 대한 어떤 법의 판결은 곧 있게 될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네.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죠. 당연히 미치죠. 그래서 제가 훅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보셨죠? 기각. 전원일치 기각. 예. 사실 뭐 통쾌하다고 하면 통쾌하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모두 그렇게 탄핵에 올리는 것을 보고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어떠셨습니까? 오늘 기각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까지 스코어 하면은 8대 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원일치, 만장일치 8대 0에 대한 결과도 8대 0이지만 네. 이진숙 반통위원장, 네. 그다음에 안동환 검사,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네. 그다음에 뭡니까 그 최재 감사원장 쭈루룩 합하면은 민주당이 최근 한 2, 3년간 탄핵한 사람들이 21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1 탄핵 발의. 예. 근데 이제 21명인데 이 스코어가 8대 0이에요. 아무도 인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기각됐고.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민주당은 존재 자체가 사회 암덩어리다. 그걸 완전히 증명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아주 핵심적인 거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이 선고문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한 센텐스가 있습니다. 또 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탄핵소추 안에 있는 내용대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네. 말이냐? 네.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할 때 하나 내용을 추가한 게 있어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관절을 이제 용산으로 이제 옮기시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왜 하나의 어떤 공사업체를 감사하지 않았냐? 그 이유 하나를 추가를 했어요. 민주당에서 사실. 기존의 탄핵소추문에 없는 내용을 추가했는데 왜 추가하냐라고 헌재에서 이번에 판단한 거죠. 그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당연히 영향이 갑니다. 가겠죠. 왜냐? 네. 내란죄를 처리했잖아요. 뺐죠. 내란죄 처리했죠. 네. 사실상 탄핵소추문의 변경에 대해서 아주 깐깐하게 본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최재 감사원장의 네. 탄핵소추문에도 변경이 있다는 거를 문제 삼았다면은 그렇죠. 저는 뭐 4명의 좌파 대법관을 버립니다. 이거 좌파 이제 헌법재판관은 이제 버리고 나머지 중도 또는 보수 재판관들은 네. 그러한 것도 이제 본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렇겠네요. 됐을 때 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법조계에서는 이거는 각하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봅니다. 각하로. 왜? 그렇죠. 네네. 탄핵소추문의 사실상의 변경을 한 게 내란죄 처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각하를 주장하는 헌법재판관들의 논리를 강화시킬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다.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을 통해서, 탄핵심판 기각을 통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걸 발견하셨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이 기각된 것만이 아니라 그 네. 안에 있는 결정문 안에 사유. 엄청 중요한 네. 사유를 잡아온 거예요. 네네네. 이거 완전히 나중에 포인트 따서 저희가 네. 방송 따로 빼주세요. 네. 자, 또 선생님 보실 때는요.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인이나 또는 공당으로서 저는 기준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정직이고 두 번째는 책임이거든요. 네. 적어도 민주당이 180석 이상의 거대 이제 야당 의석을 확보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의석을 가지고 권력이 따르면 반드시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 권력을 이용해서 탄핵 29번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은 전부 다 기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이 답변해야죠. 사과를 해야죠. 너 왜 했냐? 너 했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뭐냐면 그 잘못도 없는데 그냥 자르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마비시킨 거 아닙니까? 감사원을 마비시키고 검사들을 이제 그리고 탄핵했다는 것은 검찰청도 마비시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냐에 대해서 민주당이 답변해야 돼요. 돈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송비도 이제 며칠 전에 드러났죠. 4억 6천. 네. 4억 6천 소송비 그것도 그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세금을 한다 하대요. 우리 세금 들어갔더라고요. 결국에는 민주당에서는 네. 국민들한테 이제 이거는 답변해야 돼요. 야, 민주당, 내가 묻고 싶어. 너희들 왜 탄핵했냐? 탄핵한 이유가 뭔데? 그 사람 잘못이 없잖아, 지금.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은, 민주당은 국가기관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어. 행정을 마비시키기 위했고, 그 연장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도 똑같다는 거야.
결국은 행정부와 대통령 전부 다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기 위한 의도니까 이것이 곧 내란의 의도라고 저는 봐요. 아니 그래서요 선생님 제가 그래서 직선적으로 질문할게요. 이 탄핵 남발 책임 누가 져야 돼요? 민주당 지야죠. 아니 그런데요 탄핵안을 발의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오늘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네. 그냥 이제 그 감사원장과 그 중앙지검장이 탄핵 심판이 기각됐다 그게 본질이 아니고 네. 이거의 어떤 그 맥락을 봤을 때 민주당의 내란 행위다. 예, 선생님께서 짚으신 대로 저는 네. 동의하고 이제 숫자를 말씀드리자면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까지 네. 총 탄핵 발의 숫자가 21건입니다. 21건. 그죠? 네. 네. 이거는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29건이에요. 아 벌써 그렇게 됐군요. 굉장히 충격적인 통계예요, 이거는. 네네. 잘 보세요. 정부 수립 이후에 윤 대통령 이거 취임 2022년까지는 네. 총 이거 뭐 몇 년입니까? 74년입니까? 이 기간 내에 21건이에요. 네. 근데 윤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3년도 안 됐는데 21건은 사실상 내란 행위입니다, 이거는. 야,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환길 스님 기사, 1번 기사 좀 띄워주세요. 네. 띄워주시고 전환길 스님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환길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100% 확신한다. 계엄령이 내란이란 증거 어딨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지금 모든 국민들도 민주당 지지자들도 알아야 될 게 이거지요. 뭐냐면 오늘도 모든 언론이나 민주당 하는 이야기가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을 왜 석방시켰냐. 네. 그런데 왜 내란이죠? 비상계엄 이꼴 내란이라고 등식으로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그 자체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계엄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거는요, 내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선동이죠. 네. 왜냐하면은 비상계엄은 엄연히 대통령의 헌법 77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통치 권한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게 왜 내란이죠? 그럼 내란이 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금방 말씀드린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인데 왜 내란이지? 민주당도 내란 안 된다는 사실 알았어요. 왜 알았냐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될 수 있는 거는 재임 중에는 뭐 내란이나 외환 둘 중에 아니면은 탄핵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덮어씌우려고 둘 다 덮어씌워 외환을 덮어씌워서 처음에 예. 이제 뉴스에 안 나오죠? 외환이 없어졌어요. 처음에는 뭐라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 내란으로 덮으시 힘드니까. 네. 처음에는 북한에다가 요청을 했대요. 뭐 풍선이나 드론 띄워서 우리나라의 뭐 국지전을 유발하든지. 그래서 외환이라는 게 뭐냐? IMF 외환위기 그게 아니고 외환은 바깥으로 인해서 환란을 초래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거잖아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적국인 북한에다가 환란을 유도했다라고 민주당이 또 덮으씌웠잖아요. 근데 지금 어이없죠. 조용하죠. 네. 그 이유는 거짓말이라는 게 또 드러났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내란을 덮으씌워야 되잖아요. 내란을 덮으씌우려니까 뭐 이제 우리 팩트만 이야기할게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어. 그리고 2시간 만에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의결했어. 네. 6시간 만에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여서 국민의 결과 공식적으로 이제 비상계엄 없어졌어. 네. 부상자나 이런 사람 없어. 사망자도 없고. 그러면은 그거는 전부 헌법을 어긋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없죠. 국회에서는 헌법에 따라서 해제를 가결했고. 대통령 그걸 받아서 헌법에 따라서 해제했잖아요. 하도 한 게 없죠. 그러면은 국회에서는 내란 덮으시기 위해서 뭐라 했냐면 대통령이 바로 국회의원들을 해제 의견을 못하도록 끌어내리고자 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누구죠? 그 특전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이 완전히 큰 역할을 해요. 그쵸. 왜냐하면 자 곽종건 이제 특전사령관 일단 내란이라고 언론 막 이야기하니까 곽종건도 쫄한 거지. 쫄아가지고 그때 이제 야 민주당에서 이제 이렇게 찾아갔겠죠? 네. 야 너 일로 와봐. 야 너 인마 내란이야. 내란은 최소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야. 그래요? 우리 민주당 말 들어 알았어? 너를 공익신고나 아니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네가 우리 말 들으면 니는 뭐 좀 봐주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곽종건 그 특전사령관의 육성 그것도 며칠 그저께 나왔지 않습니까? 네. 녹취록. 내가 너무 녹취록도 공개됐잖아요. 아 힘들다. 저쪽이 자꾸 나를 내란 쪽으로 이끌락하는데 내 집은 돈도 없고 그 큰일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는 게 그대로 드러났는데 그게 그렇게 정언하고 그 육성 공개 다음날 민주당 김병주 의원 그리고 박범계 의원 부성찬 의원 하고 이제 이렇게 리허설을 했다고 이미 이거는 제가 새로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한 번 더 각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 헌법재판소의 심리관이 드러난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곽종건을 회유했다. 리허설을 했다. 그리고 그때 막 이렇게 그 영상으로 나와요. 네. 그리고 곽종건 그 사령관이 어디에 출연했느냐 하면 그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했어. 맞아요. 해서 그 장면 그대로 나오잖아. 국회의원을 끌어낸 게 아니고 요원
요원을 끌어내야 옆에 그 누구지 박선원이가 요원이 아니고 의원이라 해라. 가르쳐주는 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국회의원 끌어내면 내란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도록 헌정을 중단시키도록 대통령이 막았으니까 그 내란 될 수 있거든. 그런데 지금 드러나 버렸잖아요. 네. 뭐가 오히려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덮어 씌우려고 그 곽종건 특전사령관 회의에서 조작된 것을 이제 말하겠다. 두 번째는 또 내란 덮어 씌우려니까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그 홍장원이라고 국정원 차장이죠. 네. 홍장원 차장이 메모가 나왔잖아. 그 메모가 뭐냐? 대통령이 차장한테 전화해서 그 메모 야, 해석도 안 체포 되는 명단 빨리 받아 적어라. 이래가지고 홍장원이가 대통령 지시를 받거나 국방원장 지시를 받고 이렇게 뭐 메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모가 지금 또 다 조작됐고 심지어 그게 박선원 의원의 필체와 똑같다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결국은 내란을 덮어 씌우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 빨리 그 파면시키려고 했는데 그들의 각본이 거짓 각본이 드러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내란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덧붙여서 지금 이제 그 모든 거짓이 드러나요. 이게 저는 이 생각이 우리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거는 뭐냐면 네. 일국의 대통령을 내란 혐의를 덮어 씌워서 지금 끌어내고자 하는 내란을 실제 내란을 있잖아요. 모의했는 것은 민주당이 되는 거야. 이러면 자, 8번 앞으로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은 네. 이거는 이만저만한 범죄가 아니에요. 지금 네. 앞으로 두고 보시면 민주당의 김병주 네. 그다음에 박선원 부성찬 박범계 이런 의원들이 그참 내란 모의했는 것은 두고 이거는 한번 보시면 이거는 엄청난 역사에 남을 만한 있을 수 없는 쉽게 말하면은 역사에서요 내란을 모의했는 거야. 이거는 내란 모의하면 우리 역사적으로 뭔지 아세요? 삼종을 멸해 영모잖아. 와, 이게 영모야. 역사쌤 역사 얘기 나온다. 그래, 이제 3종을 멸하거든요? 네. 그래, 3종을 멸하는데 이거는 현재니까 3종은 아니겠지만은, 네. 가보객 이후로 이제 연좌제는 없었으니까. 하지만 이것은 이만저만한 범죄는 아닌데, 다만 제가 처음에 그 말 꺼낸 대로, 비상기업은 곧 내란이다 해서 지금도 오만 언론에서 전부 내란이라, 그 내란이라고 말한 그 언론들도 민주당 끈앞으로야. 민주당 부역자들이야. 왜?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 왜? 내란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비상기업은 내란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이해해야죠. 야, 내란 혐의로 조사받고 있지 않냐? 어? 그런데요,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중학교 때 사회시할 배운 게 있죠? 원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징 원칙 있잖아요. 무죄 추징 원칙, 이거 우리 중학교 때 사회책이 나와요. 그러면 이재명은 심지어 지금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지만 우리가 이재명 보고 너 범죄자다. 네. 너 북한에 돈 갖다 줬잖아. 대북 송금했지 않냐. 너 임마 유엔 제재 위반이다. 뭐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네. 왜?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 아직 1심에 대한 재판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죄 추징 원칙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이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수개도 쓰면 안 되죠. 내란 수개도 안 되죠. 내란 자체 쓰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도 지금 쓰고 있잖아. 그냥 버젓이 쓰고 있잖아. 아니, 기사가- 민주당에서는 말만 열면 내란 하잖아요. 내가 우두머리 현수막 내걸고 그것을 따라서 언론들도 MBC, JTV 전부 똑같아요. 맨날 내란이란 이 전부 다 거짓 선동하는 거짓 선동이라고. 아마도 동영상 보시면 민주당 지지자분들께 답변해 보시라고. 내가 말 어긋난 게 뭐였냐고. 8번 뉴스 빨리 틀어주세요. 8번. 어긋난 게 뭐였냐고 지금요. 빨리 8번 틀어주세요. 우리 전환기 쌤 지금 8번 보면 분노하실 거예요. 8번. 홍장원에 이어서 곽종근도 진술이 조작됐고 수사 전면 재검토하자고 했는데 왜 지금 안 하고 있을까요? 이제 그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이제 수사기관들이 아마 좀 몸을 사릴 것이고, 근데 오늘 중요한 선고가 있었죠.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사실상 이제 검찰 내에서 가장 큰 조직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이 간부들과 중앙지검장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지만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된다. 이 내란은요 현재 진행 중이고 이미 물증이 다 확보가 됐습니다. 아까 쌤이 쭉 말씀하신 그렇죠. 이런 공작들. 그래서 타겟팅을 딱 정하자면은 배후에 있는 홍장원, 박선원, 박범계 그리고 우종수, 국수본, 그 다음에 잊으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이죠. 오동훈. 문서를 만들어서까지. 그 다음에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불법으로 청구하고 발부받아서 행동대장들을 앞세워서 잘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한 이 사건은 반드시 지금
중앙지원청 복귀했으니까 수사 개시 명령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5번 뉴스 보여주시면서 전한길 쌤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댓글 때문에 제가 거의 계속 웃는데요. 전한길 쌤 말씀하시는데 빠져든다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아요. 확실히 일타 강사 맞다 설명하시는데 이해가 확 간다 이런 설명도 있고요. 옆에서 전한길 쌤 옆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 그라운드 씨 너무 귀엽대요. 감사드립니다. 아니 지금 제가 댓글 보다가 한창 제자 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있으니까 너무 귀엽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저도 같이 보다가 미소가 그냥 이렇게 갑자기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라운드 씨 너무 표정이 전한길 쌤이 얘기하니까 빠져들고 있는 학생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어떻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하실까 감탄입니다. 감탄이죠. 네. 근데 네. 여러분 전한길 쌤이 역사쌤인데요. 국사쌤이죠. 근데 이 역사쌤들이 사실은 줄줄줄 깨고 있는데 제가 전한길 쌤의 영상을 찾아보다가 제일 웃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전한길 쌤에게 갑자기 기습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쌤, 네. 왜 한국의 왕들은 이름이 외자예요? 임금하고 같이 놀면 안 되잖아요, 백성들이요. 따라서 임금의 이름을 백성들이 사용하면 안 돼요. 전한길이 만약 임금이라면 어떤 대한민국 국민들도 한길이라는 이름을 못 써요. 왜냐하면 그는 임금하고 같이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금은 백성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름을 두 자 쓰는 게 아니라 오직 한자를 쓰게 되고 제가 그거 몰랐다. 그 한자 안에서도 한 글씨만 쓰게 되고 한 글씨 안에도 한자가 되게 옛날 한자 썼잖아요. 완전히 어려운 한자를 써요. 뭐 1800자, 3000자 이런 한자에 없는. 그래서 굉장히 그 왕들의 이름의 한자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야, 그렇구나. 예, 전부 다 외자를 쓰게. 왜냐하면 백성들을 배려하려고.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제가 영상 보다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길쌤 영상을 찾아보는데 쇼츠가 재밌는 게 되게 많은데 이렇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하늘이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게 말하는 선생님이 아닌 쉽게 말하는 선생님을 내려줘서 이 여러분 계엄을 제일 쉽게 처음에 계엄을 우리에게 알려줬던 사람이 그라운드 씨라는 맞습니다. 진짜 매체였어요. 사실은 그 매체 없었으면요. 우리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대통령 내란죄야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라운드 씨 방송을 보니까 이거 근데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이런 멘트를 처음 하는데 실제로 우리 그 비상기업 이후에요. 그쵸. 지금이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몽령이다. 비상기업을 통해서 정말로 잘했다. 많은 문제들이 다 드러나게 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동안 그 대통령 하는 것보다 요 90일 동안에 3개월 동안 오히려 비상기업 이후에 갇혀 있으면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 더 큰 업적을 쌓았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그전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지율이 40%를 못 넘겼는데 40% 뛰었는데 이번에는 가만히 있는데 50% 넘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잘한 윤석열 대통령 업적을 말해봐라. 그 비상기업 선포예요. 예? 맞아요. 그 정도. 그런데 그 비상기업을 계기로 해서 저도 처음에 미친 짓을 했고 그런데 그 뒤로 국민들이 이제 지금은 50%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러잖아요. 네. 참 잘했다라고. 왜냐하면 심각한 문제들을 다 드러나게 만들어줬으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서 간과하고 있었던 것들을 다 드러내줬지 않습니까? 이번에 충격적인 게 다 드러났죠. 네, 그렇죠. 그때 드러난 순서를 제가 읽어보면은 순서까지 집회를 제일 먼저 했는 곳이 광화문의 정광 목사 중이랑 광화문 집회. 네. 그다음 세이브 코리아 집회잖아요. 그렇죠. 그 두 분이 두 분 다 목사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목사님들 가운데 또 김진호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정광 목사님하고 손연보 목사님 세이브 코리아 이끌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그 김진호 목사님 이분들이 원래 제일 먼저 뭐라 했냐면 계몽령이다. 이거 계엄 잘했다.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었다. 정말로 나쁜 것은 민주당이 참 이거 반란 세력, 내란 세력 아닌가 이런 표현을 제가 들었고 그 다음에 그분들 외에 제가 사실은 저는 그 우리 그라운드 씨의 김성원 대표님을 통해서 저도 계몽이 됐어요. 네. 그리고 김성원 대표님 아직도 기억나요. 제일 먼저 뭐라 했냐면 영상에서 이거 비상기업은 내란이 아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내란 일으켰다. 이거. 그 영상이 그 영상 전국에 퍼진 엄청나게 거예요. 올라갔죠. 그 조회수가 아마 몇백만 건 될걸? 400만 가까이. 그렇죠. 400만 건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400만 건은 그 영상에서만 그 조회된 거고 다른 뉴스로 인용된 걸 다 치면은 거의 국민들 대다수가 그것을 아마 봤을 거나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 영상 보면서
되게 많이 영향. 그래서 실제로는 김성원 대표님이 사실은 우리나라 이렇게 개몽시키는데 가장 1등 공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김성원 대표님을 통해서 저도 그쵸. 네. 그러니까 고발되는 순서를 보면 따라. 먼저 고발됐거든. 흑우 유튜브 고발되고. 고발 순서. 그 다음에 제가 고발되잖아요. 근데 고발 이거 순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당황스럽잖아. 큰일이네. 민주당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개몽령이거든. 맞습니다. 김성원을 네? 없애면 돼. 그렇죠. 제일 싫어하는 말이 개몽령이야. 네. 왜냐하면 자기들은 비상기업은 곧 내란이라고 등식을 덮으시웠는데 비상기업이 개몽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개몽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지어 민주당 지지들도 말 돌아듣잖아요. 왜냐하면 원래 내가 생각한 민주당이 아니잖아 지금요. 민주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협박, 그 다음에 그죠? 고발, 이거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등 다 돌렸어요. 지금은 민주당이 아니죠. 오히려 이재명 혼자를 위한 사당이자 조폭처럼 돼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재명에 충성만 하잖아요. 오히려 나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 다 나가 떨어졌잖아. 전에 그 국회의원 공천할 때부터 시작해서 비명 행사라 불렀나? 비명 행사. 그렇죠. 이재명한테 조금만 하면 다 제대잖아. 이거 조폭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네. 오직 이재명 충성만만 모여있잖아. 정청래, 박찬대, 오직 그만 모여있잖아. 그 다음에 전현희, 그 다음에 누구지? 과방이 박홍근. 박홍근도 그렇고 그 앞에 대표 있고 여자분 있잖아. 그 최민희. 최민희까지. 네. 완전히 히틀러 우리 있잖아요. 저것처럼 친위대처럼 그러네요. 이재명 친위대만 지금 살아있어. 네.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아마 민주당이 원래 우리 민주화 주장했던 사람들의 구호가 뭐였죠? 우리 독재에 맞서가지고 민주화하자,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지, 언론 출판 지배 이랬잖아요. 그게 민주화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전환기로 민주화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 입틀만 하고 고발한 사람 누구예요? 민주당이잖아. 그럼 민주당 했던 짓이 옛날에 이꼬르 독재가 했던 짓이 똑같잖아요. 반박해보라고. 이거는 그래서 광주 사람이 끼어나 버렸잖아요. 민주화의 도시가 광주인데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 하는 짓은 더불어 독재당이고 더불어 협박당이고 더불어 공갈당이야 진짜. 그러니까 다 돌아서게 되고 저는 이대로 가면 민주당은 사라질 거라 봐요. 아니 근데 사실은 우리 그라운드 C라는 방송이 고발된 거는 솔직히 이해가 좀 갔어요. 왜냐면 그 방송을 보고 우리가 다 깨어났고. 그렇죠. 그건 사실이에요. 정말로 그게 제가 왜 사실이라고 하냐면요. 갑자기 저한테 그라운드 C 유튜브를 다 보내오는 거예요. 교수님 이거 보세요. 교수님 이거 봤는데 이거 맞나요? 교수님 이거 한번 보세요. 이분요 되게 똑똑해요. 이분 얘기 다 맞아요. 그쵸? 근데 그라운드 C는 고발당하는 거 솔직히 이해가. 전환기 쌤은 왜 고발당했어요? 솔직히 전환기 쌤은 별로 크게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의 메시지가 부담스럽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전환길 쌤 존재 자체가 아마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전환기 쌤은 사실 별로 한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바로 고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존재 아니 진짜 웃긴 게 선관위를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나서잖아요. 그 자체가 너무 웃긴 거라고요. 더 재밌는 건요. 네. 저는 제가 이제 역사 교육을 저는 강의를 들을 일이 없으니까 전환기 쌤 수업을 저는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근데 학생들이 갑자기 교수님 제가 좋아하는 쌤이 고발당했어요 하고 또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야 계속해서 그 보수파陣營에서 정치 평론 해온 사람이고 그러니까요. 저 사람들이 저를 국어로 모는 거는 쉬워요. 저 사람 원래 국어다.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영향력에 있어서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공주파 방송도 나가시고 완전 차원이 다른 정치를 넘어선 영역까지 다 이렇게 섭렵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운 거죠. 만약에 전환기 쌤 입을 통해서 뭔가가 민주당을 비판하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순간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바로 그냥 아까 이제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도 및 호남에 계신 분들 민주당 권리당원들도 왜 탈당을 하고 전향을 하고 왜 그러냐면은 저들이 민주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사실상은 독재를 하고 있고 지배개그처럼 굴거든요. 그렇죠. 너 어디 감히 내 신규를 너 불편하게 만들어. 너 일로 와. 너 카카오톡도 들어보자. 제가 요즘에 외신 인터뷰 좀 하고 있는데 프랑스 언론이라든지 일본 언론, 미국 언론이랑 인터뷰하면은 국민들이 쓰는 메신저를 당이 나서서 검열한다라는 개념 자체에 소름 끼쳐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냐. 경악스러운 절대 안 될 일이에요. 그 서구권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유럽에서는요.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예. 아까 방금 이제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그라운드 C라는 방송은 우리가 보수들은 다 안다니까요. 다 알아서 다 했는데 갑자기 다 들려 뜬금없이 전환기 쌤이 근데 왜 고소당한 거야? 왜 나왔어? 근데 전환기 쌤이 무슨 얘기했어? 하고 저한테 보내오는데 제가 보다가
성관이 문제 지적한 건데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왜 고발한 거야? 라고 하면서 있는데 갑자기 전환기 쌤이요. 니네들 나를 왜 고발해! 하는 게 더 유명해졌어요. 근데 저 그때 너무 통쾌하고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잘 가르치시는 거야. 그냥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소속력도 다르고. 한 번 얘기하면 팍팍팍팍. 근데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잘못 건드렸다. 민주당 잘못 건드렸다. 왜? 일타 강사는 그냥 일타 강사가 아니야. 특히 강사들은요. 마이크 한번 딱 주면요. 유튜브하고 달라요. 주제만 딱 던지면은 다다다다다. 주제만 던지면 다다다다다. 이건데요. 아마 전환기 쌤 6시간도 그냥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요. 김성원 대표님이 더 아는 것도 뭐 전문가라서 더 잘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 드리면은 네. 그 원래 이제 그 당시에 카카오톡 검열하고 그 그쵸? 무렵에 그때. 거구 유튜버 몇 명이죠 고발했잖아 민주당이 그죠? 6-7명 됐어요. 6명 고발했죠. 네. 그때 1차. 이제 그 김성원 대표 그라운드 씨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거구라고 표현하면 아 사람들이 아 거구구나 진짜 네. 아, 이 사람들 문제가 있구나 극단적인 사람들이구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전환길도 거구로 몰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 넘었으니까 50% 이상이 다 이제 거구인 택이죠. 네. 그죠? 민주당에서 말이라면 또 민주당 끈앞을 언론도 똑같이 전환기를 거구라고 표현하면 그거는 그 언론은 다 민주당 끈앞을들이 분역자들이에요. 네. 자, 그 언론들도 마찬가지 민주당이 뭐냐면 이제 거구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개념이 바뀌어요. 원래 거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히틀러 나치처럼 막 거구하면은 막 전체주의와 더불어서 폭력성을 동반하는 게 보통 거구의 특징인데 근데 저는 7번 집회 나갔지만 한 번도 저는 폭력이 없었거든요. 언제나 평화, 화합, 통합을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광주 갔을 때도 그랬고 따라서 전환기를 비롯한 지금도 계속 거구를 하죠. 뭐 우리 이쪽 우파들을 네. 거구라고 하는 자체가 또 거짓말이에요. 아까 비상계엄은 곧 내란이다 하는 거 프레임 씌워서 거짓말하고 선동하듯이 그리고 전환길 보고 거구라고 하거나 김성원 씨 보고 거구라고 하는 그 언론과 민주당 역시 거짓 선동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거구라고 표현하기에는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넘어가면 안 되고요. 덧붙여서 앞으로도 거구라고 표현하는 그런 언론이 있다면 똑같습니다. 제가 뭐 이름 줄줄줄 깰 수 있는 언론들 많은데요. 그 언론 기자들도 마찬가지 앞으로 점점 쪼그라들 겁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그리고 거구라는 표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걸 알아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거구라고 해서 김성훈 씨가 고발되고 이제 그 다음 전환길이가 고발된 것은 조금 이유가 달라요. 전환길은 그 당시 카카오톡 검열, 아까 그건 경악스러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카톡을 검열하려고 하지? 저는 그러니까 그것도 이재명한테 충성맹세하듯이 그때 전용기 의원인가? 막 이렇게 하더라고. 최인희도 뭐 그대로 막, 잘했다는 거 보니까 의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전환길이 그 당시에 이제 비판했는 언론 비판하고 사법부의 편향성 비판하고 세 번째 영상이 선관위 비판했거든요.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뿐만 아니라 인사비리에 관한 건 문제가 너무 많다. 그렇죠. 요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가족 채용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제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 당시에 지금 똑같아 그 영상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거 근데 이제 그때 제 제자들이 그렇게 되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 제 인생 시키면 10번째가 언제나 대장부는 소인과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늘 묻고 시작하거든요. 한 25년 됐는데 그 10개명 정한 지가 제 인생 10개명. 늘 그게 기준이었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수능 강사하다가 공무원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26년 강의하면서 늘 학생들 덕분에 중간에 제가 또 사업 자문해서 신용불량생활 10년 했거든요. 밑바닥에 10년 했는데 노량진 올라와서 공무원 강의하면서 이제 수험생 덕분에 제가 이제 밥 먹고 살게 되고 일타 강사 됐잖아요. 그 저는 최소한 고마울 줄 알거든요. 미안해 할 줄 아는 게 기준이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늘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거든요. 그들 때문에 그들이 수학연회에 제가 돈 벌어서 제가 빚도 갚고 했으니까. 그래서 늘 저는 2035 세대를 위해서 내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이 카톡 금지라는 이건 뭐냐면 제가 고발당했다는 건 힘없는 애들 돈 없고 힘없는 애들도 고발당하면 이거 그냥 당하거든요. 특히 유튜브도 협박하는 거잖아요. 협박하면 그 다음부터는 표현의 자유가 할 수가 없잖아요.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예? 그때 제가 이제 외우면은 화가 완전히 저 뒤집어졌죠. 미친놈들이죠. 민주당도 고발한 것도 저는 비판하고 있는데 성관이를 비판하는데 민주당 고발했잖아요. 성관이하고 민주당 한 끈앞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뒤로 제가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또 고발하잖아요. 저를요. 내란 선동이라고. 아까 내란이 있지도 않은 내란이 그 전부 다 공산당하고 똑같아. 맨날 거짓 선동하잖아. 이 거짓 선동.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엄청 결심하고 나오죠. 그래서 바로 이틀 뒤에 이제 고발 이틀 뒤에 이제 세이브 코리아가 집회 이제 지금 나가기 시작하게 된 그거죠. 그때 저는 사실은 제가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를 좋아하거든요. 에스더가 결심하거든요.
원래 그 당시 법으로서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을 찾아가면 죽어요. 왜냐 혹시나 왕을 죽이려고 왔을까 싶어서 바로 사형인데 그 위험 속에서도 에스더가 왕을 찾아가요. 왜? 가만히 있으면 우리 민족이 다 죽거든. 에스더 우리 민족이 다 죽으니까 우리 민족을 이럴 때는 내가 왕비거든 에스더가요.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 아니겠는가. 그래서 3일 금식 당하고 난 뒤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딱 하고 왕을 찾아가요. 왕이 감동해야 결국은 다 소원 들어줘요. 딱 그거 제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래? 전환기를 고발했다고? 이거 그대로 두면 이게 대한민국이 거들난다 이거. 그리고 그때 이미 또 든 게 우리가 체제 전쟁이라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탄핵 반대 주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는 단순한 대통령 복귀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 체제 전쟁 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개인적 크리스찬으로서는 영적 전쟁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회주의 대표로는 종교가 없거든요. 중국 종교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 붙이려고 신장 위구르 지역 가보세요. 그 불교 사원 다 불타고 티벳도. 우리나라도 그래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저는 이건 아니다. 무조건 막아야 된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가 지금까지 너무 지나친 친중, 그리고 우리 체제 전쟁이라 해서 이미 중국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고. 김성은 대표가 다 이제 알려줬어요, 국민들한테. 그것도 다 알려줬어요. 예, 저도 김 대표님 거 있잖아요. 그라운드 C4가 제가 다 참고하거든요. 그래서, 이야, 이거 위험하다 해서, 그래서 저는 제가 목소리 내고 나갈 때는 이미 저는 죽으면 죽으라 생각하고 나갔습니다. 내가 돈 벌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유명 일타 강사가 된 게 그냥 됐겠냐?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일타 강사가 된 건 이때를 위함 아니겠는가?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실제로 역사 강사니까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한 사람은 고문당하면서 독립운동했다고. 6.25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누가 공산당 맞싸우러 간 사람 누구 있어요? 나오시면 누구 있겠어요? 하지만 때가 있다고. 국가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가야 되잖아요.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가야 되잖아. 고문당하면서도. 전환기도 마찬가지로 나도 마찬가지 이랬다가 우리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래서 직장이 어디 있어요? 가정도 없어질 거고. 그럼 나라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다, 나라 살려놓고 갈게 해서 그다음 욕 졸라도 먹었죠. 욕 졸라도 먹으면서 왜냐면 제 수험생들 있잖아요. 또 정치 승리에 담녀들 있잖아요. 전환기가 미쳤다고. 그동안 선생님이 존경했는데 안녕히 계십시오. 탈퇴. 그거 저는 하지만 저는 왜냐하면 4.19 우리가 뿌리던 비전 나풀이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잖아요. 저주를 얻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공짜거든요, 또.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누군가 또 났어요. 저는 그래서 아까 에스더처럼, 성경 속에 나오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좋다. 전환기리가 일타 강사된 이유가 이때를 위함 아니겠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나가게 됐는데 그게 제 능력 이상으로 이렇게 파장이 좀 커져버렸죠. 그게 시장은요, 전부 다 김성훈 대표님의 제가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아니, 제 말 맞죠? 그라운드 C가 최고입니다. 그라운드에 예. 전환길이란 나무를 심었다. 처음에 오픈 멘트 그 말씀하시대? 예. 그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제가 예. 그 표현을. 나무를 심은 게 제일 중요하죠. 나무예요. 근데 나무가 심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라운드 C가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준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전환길 쌤이 그걸 보고 더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그라운드 C 방송보다 더 쉽게 그걸 설명을 또 하시더라고요. 각자 달란트가 있으니까요. 저는 김성훈 대표하고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저는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아니, 저는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전환길 쌤 표정을 보고 있으면 약간 미소 짓고 듣게 돼요. 너무 재밌고 전환길 쌤 옆에 앉아있다가 저도 지금 자꾸 화면에 나오는 제 표정 보고 정신 다시 차리고 있는데 자 지금요 제가 이거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 그라운드 C 방송 때문에 우리가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배우게 됐어요. 사실은요. 이런 단어 잘 못 썼어요. 그렇죠. 반국가 세력이요. 네. 근데 우리는 또 그라운드 C 방송을 통해서 반국가 세력을 배웠습니다. 솔직히요. 저 ICC로 독일에서 박사를 했거든요. ICC가 뭐예요? 국제영사재판소. 네, ICC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라고 해서요.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 필리핀 전 대통령 잡아간데. 두테르테 잡혀갔죠. 예, 그래서 거기에 제 꿈이 이재명을 거기 보내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자. 지금요, 반국가 세력 지금 많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반국가 세력이 없다. 간첩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번 뉴스 틀어주세요. 자, 이거는 이제 전문가인 그라운드 C 선생님에게 먼저 보여주면서. 자, 간첩 활동 충북 동지의 위원장 징역 2년인데, 2년이면 됩니까? 저거 굉장히 부끄러운 판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뉴스네요. 네, 예. 이걸 꼭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오늘 뉴스입니다, 그죠? 예, 그 오늘 간첩이 그러니까 옛날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이죠. 네. 오늘 뉴스에 오늘 네, 속보네, 속보. 지금 이제 그 대법에서 확정됐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 우리 국민들이 약간 이 들어본 뉴스에 한정해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충북동지에 하나 있고 네. 지금 두 번째가 창원간첩단, 세 번째가 제주간첩단, 네 번째가 지금 1심에서 그 몇 달 전에 유죄 확정, 유죄 선고가 된 그 민노총 사건 있죠. 근데 이제 충북 동주의 어떤 대법원에서 2년 확정을 제가 왜 부끄러운 판결을 말씀드리냐면은 1심에서 저기 핵심 가담자에 대한 선고가 12년형이 떴습니다. 1심에서. 그렇죠. 근데 2년에서 한 사람은 2년으로 깎였고 두 사람은 5년으로 깎였어요. 네. 그러니까 1심에서 12년짜리 받은 거를 2심에서 각기 7년, 10년 감형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확정지어서 대법에서는 간첩 행위를 한 사람들을 2년으로 그냥 끝내자는 거거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1심에서 12년형 받은 거는 그러면 적당한 판결이냐? 아닙니다. 왜냐면 간첩법을 적용을 했긴 했는데 검찰에서 그거를 무죄를 줬어요. 법원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그러면은 저 충북 동주애가 뭘 했냐면은 중국에 가서 북한에 있는 공작원들과 접선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반미 투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대 투쟁을 하는 지령 같은 것들을 추후에 그건 받았고 2017년부터 꾸준히 이제 접선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전투기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도입하지 마라. 그런 걸 구체적인 그것까지 다 지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자, 첫 번째 감형이 됐는데 그게 그대로 원신 확정이 되어서 대법에서 2년짜리로 끝난 거. 그 다음에 간첩죄 적용이 안 된 상태에서 끝난 거.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대법원의 선고가 있게 되면은 간첩들이 이 대한민국을 무서워할까요? 만만하게 볼까요? 만만하겠죠. 개나 소나 다 뛰어다닐 겁니다. 그럼 이게 저는 두려워하는 게 창원 간첩단 사건과 제주 간첩단 사건은 지금 재판이 정지된 거 아시죠? 이재명 대표가 쓰는 똑같은 방법으로 간첩들이 지금 재판을 정지시켜놨습니다. 네, 네, 이재명 대표가 쓰는 방법이 뭐죠? 재판부 기피 신청. 그렇죠. 그다음에 판사 고발합니다. 그다음에 국민 배심원제 이용하면은 재판을 무기한적으로 늘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미 지금 2년 넘게 창원 간첩단과 제주 간첩단 사건이 지금 재판이 벌써 2심 정도는 유죄가 나왔어야 되는데 늦어도 근데 1심도 선고가 안 되고 스탑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석방됐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 충북동제라는 선고 때문에 다른 간첩단 사건도 영향을 받을까봐 저는 굉장히 그게 좀 분노가 많이 나고 그러면은 북한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처벌을 단절하지 못한다면 중국 관련된 간첩은 이거는 못 잡는 거죠 지금. 그렇죠. 간첩법도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얼마나 중국 그 간첩들이 이 나라를 만만하게 보고 돌아다니겠습니까? 이거는 상당히 부끄러운 판결이고.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비상사태인지를 여실히 드러낸 판결이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덧붙인다면은 그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그 윤 대통령께서 비상기업 선포 때 비상기업 선포 이유 중에 하나가 뭐 22번의 탄핵과 예산삭감과 행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했다. 그리고 부정선거라든가 선관위 그러면서 했던 표현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때 저 와닿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때는? 예, 그때는. 왜냐하면 또 작년에 민노총 간첩 잡혔다 해도 뭐 먹고 살이 바쁘니까 그러려니 생각했거든요. 저는 솔직히요. 근데 그 중간에 민주당이 오히려 내란 세력이다라고 했던 그라운드 시, 그다음 그때 나온 표현이 비슷한 시기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 이러더라고. 그때도 솔직히 별로 안 와닿았어요. 저는 제가 이래 약간 오면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도 달라졌죠. 이게 이제 역시 개몽된 겁니다. 저도 뭐냐면은 언제 제가 충격 먹었냐면은 저거죠. 두 가지 때문에 이번 비상기업 시국에 그 탄핵 정부에서 어떤 게 아니냐면 우리 감사원장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21 탄핵 중에서 감사원장이 탄핵된 이유가 이제 최재 감사원이 이제 풀려났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당에서 뭘 했나 하면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그 무슨 의용이 정의용 안보실장이 군사 1급 비밀이죠. 사드 배치 비밀에 대해서 중국으로 넘겨주고자 했다는 의혹이 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전 정부 이제 정의용이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감찰하려니까 민주당이 하지 마라라고 감사원장을 탄핵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때 충격 먹었어요, 저는. 이거 뭐지?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이거. 에? 도대체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야, 이거?
우리나라 국가 기밀을 지키고자 하는 감사원장을 탄핵시킨다고? 그럼 결국은 민주당이 범죄를 비유하는 거잖아. 중국에다 군사기밀 넘겨도 된다는 거잖아. 그럼 민주당은 어느 나라 당이야 이거? 답변해야 되잖아요. 왜 감사원장 왜 탄핵시켰냐고. 그때 제가 충격 먹고 그 다음에 우리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리 과정이 드러났던 김계리 변호사가 밝혔지 않습니까? 네. 뭐냐면은 이제 직접 밝혀진 거죠. 예전에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우리 세월호 때문에 촛불 시위, 그 앞에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촛불 시위,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 때 또 뭐 촛불 시위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에 또 난리 지겼고, 그럴 때 그것을 지시한 누구냐면 그때 누가 했냐면 민주당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뭐냐면 우리 유족이나 희생자분들은 뭐냐면은 유족들은 빨리 잊고 싶단 말이에요. 어느 가족들이 계속해서 살이 뜯고 싶겠어요? 오히려 그 아픔을 빨리 잊고 싶잖아요. 그런데 계속 뜯었잖아요. 계속해서 시위시켰다고 계속 뭐 행안부 장관 잘라라 뭐 잘라라 하면서 윤석열 뭐 퇴진해라 하면서. 근데 그때 저도 의아했거든요. 왜 좀 심한 거 아니냐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민주당 뒤에 누가 있냐 그 시위 촛불 일주당이 민노총이야. 정교조랑 같이 했거든. 그 민노총 뒤에 누가 민노총 간부가 간첩죄로 잡혔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예? 간첩 잡혔잖아요. 15년형 선고 받았나요? 15년. 간첩 받았. 근데 민노총 그 간부가 잡힌 간첩인데 그 누구 지령이냐 알고 보니까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고 김계리 변호사 밝혔어. 결국은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또 속았던 거야. 뭣도 모르고 있잖아. 진짜 이 희생자를 위한 것이가 싶어 촛불되고 이태원 참사 또 촛불되고 나가고 그 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막 무서워가지고 우리 다 죽었다 이거 원전 오염 때문에 또 이렇게 묻죽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세월호 사태도 그랬고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알고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속았던 거야. 촛불 집회 간 사람 순진했던 사람이야. 민주당한테 속았고 민노총한테 속았고 북한에 그게 지령문에 나와 있어. 뭐냐면은 이태원 참사도 촛불 집회와 연계해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라. 그게 북한 지령문이야. 이 정도 되면은 저는 충격 아닌가요? 뭐냐면은 민주당이 또 답변해야 돼. 야 민주당 너희들 촛불 집회 선동했잖아. 뒤에는 민노총이고 민노총 뒤에 북한 지령이 있었던 거야. 이제 앞으로 난 뒤에 앞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돼. 이거는 진실 알아야 돼. 앞으로 그리고 국민들이 또 선동다니고 그 선동을 주대는 누구였어요? 민주당 끄라고 언론 새끼들이야 언론들. 에이, 언론들이 원흉이야 원흉. 선생님 흥분하신 김에 완전히 보내드릴게요. 아니 진짜 국민들을 완전 부재시킨 언론이라니까. 성관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관이의 그 아들 딸들 취직한 거하고 성관이 셀프 자기가 쉰 거.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제 제자들은 취직도 못하는데. 선생님 갑자기 혈압 끝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잠깐만. 그럼 여기서 먼저 하고 넘깁시다. 네.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그렇죠. 그 정리 좀 자,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눈을 이제 뜨고 있는 겁니다. 네. 뭐냐면은 노동조합인 줄 알았더니 뒤에는 북한이 있구나. 성주 시민들이 사드 배치 반대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뒤에 이제 북한이 있구나. 북한이 지령. 옛날에 네. 소고기 파동 기억나요? 그때 심각했죠. 소고기 먹으면 네. 뇌 송송된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거기에도 좀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선생님께서 분노하신 게 뭐냐면은 이제 각 어떤 어떤 인명 피해가 난다라든지 네. 어떤 건강 이슈가 생긴다라든지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순수한 어떤 시위인 줄 알았는데 배후에 보니까 뭔가 이거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북한과 정치 세력이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대해서 이제 분노를 하신 줄. 근데 이 역사의 어떤 악순환을 꼭 끌어야 되는 게 지금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부터 쭉 말씀드리자면은 그때 이제 월드컵이 있었던 때인데 이제 미선이 효순이 사건. 사실 그 사건도 이 미군이 뭐 치고 싶어서 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좁은 곳에 장갑차가 서로 지나가다가 이제 시험도 다 해보니까 사각지대에 안 보이는 거. 이게 진짜 안 보이더라고요. 장갑차에 타면은 옆에 이제 조그마한 소녀들이 가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사고가 일어난 건데, 그거 갖고 당시에도 막 반미 시위로 이거를 끌고 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이제 효선이 아버님인가요? 이제는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버지 심정이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광우병 같은 경우도 아무리 과학적으로 당시에 설명을 해줘도 2008년에 저 그때 대학생 1학년이었는데, 그때도 과학적으로 설명해주는 과학자들이 많았어요. 이거는 극히 낮은 확률이고, 이걸 먹다 해서 광우병 걸려가지고 막 쓰러지고 그런 거 없다. 그때도 MBC PD 수첩이 말이죠. 선동했지 않습니까? 쓰러지는 소를 막 보여주면서 알고 보니까 광우병으로 쓰러진 게 아니고 동물학대로 인해서 관절이 손상돼서 쓰러진 소였어요. 그 소가. 이런 것들이 이제 끊어야 되는데 그럼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 북한이 있었던 거죠. 민노총이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미국 소 먹으면요 머리에 구멍 뚫린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 선동했던 사람들 지금 뭐 불고기 다 잘 먹잖아요. 미국 가로 소 잘못 먹더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어떤 역사들이 지나왔는데
사드 배치 보십시오. 사드 배치하면 전자파에 튀겨진다. 그 표창원 아직도 그 동영상 있잖아요. 막 짜짜라 하면서 무조건 사드 반대하면서 아직도 춤추고 그 영상 아직도 돌아다니고 민주당이 당시에도 막 거짓 선동하고 근데 그 배후에도 다 이제 북한이 있었다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도 한미일 관계가 그렇게 중요했던 때가 2022년, 2023년인데 네. 그때 그거를 파탄내기 위해서 후쿠시마 괴담도 북한에서 지령을 내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보면은 이제 국민들이 이때까지는 야 이거 그냥 어떤 좌우의 대립 또는 어떤 진실의 영역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사건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했었던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이었구나. 그거를 깨우치게 만든 게 계엄령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후쿠시마의 어떤 괴담의 배후에 뭐 이렇게 북한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니까 제가 최근에 인터뷰했었던 일본 기자가 깜짝 놀래요. 그런 거였냐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일본에도 소식이 전해 갈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지키느냐 마느냐 그 싸움을 초월해서 헌법기관을 수호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거짓에 호도되지 않고 진실로 맞서 싸워서 사회기관을 바로 잡는 그런 어떤 그 국면이 있다. 이 싸움을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저는.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제가 저도 마찬가지 그랬는데 최근에 있었던 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 하기도 적전이자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취임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비상계엄 선포 때까지 무려 178회 며칠 대통령 퇴진 탄핵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또 누구랑 같이 했냐? 또 민노총이야. 민주당하고. 그렇죠. 그 부축에 누구냐? 또 언론이야. 결국은 3박자 같이 간다고. 민주당, 언론, 민노총. 민노총 뒤에 누가 있냐? 북한이 있는 거야. 결국은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 이거도. 결국은 이거는 민주당이 답변해야 돼. 야, 민주당 너희도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까 탄핵도 똑같은 거야. 왜? 탄핵시켜 보는 거야. 일단 국가 혼란을 조장하는 거야. 민주당은. 옳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민주당이 답변 못 하잖아. 왜 탄핵시켰는데 지금 다 기각 다 돼버렸잖아. 그럼 탄핵 왜 했는지? 국가 혼란을 받기 위한 것이야. 이거는. 국가를 위한 게 아니라고. 국가와 국민은 안중이 없어. 민주당은. 오직 혼란만 부추기는 거야. 그냥 윤석열 끌어내리는 게 목표였던 거야. 시종일관 되는 거야. 이거는. 거기다가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최근 충격적인 게 바로 제 꽃보다 지나기 채널에도 올려드렸는데 국회에서 그 최근 탄핵 반대 대학생들의 그 시우선이 있었거든요. 탄핵 반대 시우선 했는데 그게 학교마다 이화여대 그리고 고려대 연대 그 다음에 전북대 이런 데서 전부 다 뭐가 방해가 있었어. 그 학생회라는 단체 이름이 뭐냐면 요즘 각 대학마다 다 있죠. 전국 대학 진보연합. 전진년. 이거 아니요 대진년이라죠. 대진년. 모든 대학교 다 있거든요. 학생회라는 이름으로 대진년이 있는데 걔들이 전부 다 탄핵 반대 시우선을 방해했어요. 네. 자 그러면은 뭐냐면 저는 이건 또 잘못된 게 대진년인데 잘 들어봐. 모든 대학이 다 들어야 돼. 이거 다 봐야 돼. 자 탄핵 찬성하는 수도 시우선 하는 거 누가 하라고? 자유잖아요. 탄핵 반대 시우선은 또 자유잖아. 그렇죠. 그게 민주주의 아니야? 자유잖아요.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시우선은 찬성할 때는 강압하고 있다가 반대하니까 막 들고 나니까 방해하는 거 왔어요. 막 확성이 갖다 대고 폭력행하고 그게 대진년의 현실인데 그 국회에서 이것의 실체를 이제 오픈했잖아요. 대진년을 알고 보니까 그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교육받고 있고 알고 보니까 김정은에 대해서 찬양하는 걸 학습하고 있는 단체래. 예? 반국가 세력이라고. 야 대진년 답변해보라고. 반박해보라고. 너희들 임마 학부모님들 다 알아야 돼. 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대학교 안에 이런 반국가 대진년 같은 단체가 있고 대진년 뒤에 민노총이 있고 거기에 지령을 내려준 게 북한 공산당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는 그런 걔들 스터디하고 있대요. 내가 밝히는 게 아니고 또 전환기를 밝히면 또 전환길 민주당도 잘 들어. 전환길이 새로 밝히는 하나도 없어. 이 사람만 새로 밝히는 게 많아. 전환길은 강사로서 기존에 뭐 탄핵 심리 중에서나 다 있는 자료들을 내가 한번 정리하는 거야. 제가 강사로서 그 대진년에 관한 것도 분명히 오픈된 거예요. 그거. 아니 쌤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고 대진년은 그 대통령실을 상습적으로 그 무력으로 침범하는 조직입니다. 그거는 정말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계시는 곳은 국가 1급 기밀을 다룬 것이기 때문에 막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막 들어가야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문제 삼고 싶은 거는 정청래 이재명 왜 그런 행위를 하는 대진년은 뭐라고 안 하는 거죠? 정청래가요. 옛날에 미국 미국 북이 청년들만 국으로 찍잖아요. 그러니까요. 폭동이다 하는데 대진년 같은 경우는 입국자 너무 예쁘다 이거지. 한편이거든. 네, 거의 같은 편이니까. 전부 같은. 아니 이왕 그 말씀 나오신 김에 13번 뉴스 틀어봐 주세요. 왜냐면
마은혁 아시죠? 마은혁. 아하. 아까 이야기했던 마르크스 레닌주의자 마은혁이요. 머리 허옇게 해서 헌재 재판관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중요한 건요.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판사였어요. 누구 판결도 했다니까요. 네네네. 뭐 한두 사람이 아니죠.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까지 비상계엄 탄핵 정부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공수처의 오동훈, 그 다음에 공수처에서 그 신청한 체포영장 발부하고 그 다음에 또 구속영장 발부했던 아까 말씀하셨던 서부지법의 그 이순영, 네. 그 다음에 그 신한미, 그 다음에 구속영장 때렸던 바로 차은경, 네.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안에서도 문형배, 뭐 노토리어스 악명 높은 사람 됐잖아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노토리어스. 예? 전부 다 우리법 연구회와 후신 국제인권을 연구회잖아요. 그건 좌파단체잖아. 법은 내 사조직이잖아요. 문형배가 이야기했어. 우리법 연구회 어떤 곳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본인이 다 했어. 네. 단순한 이거 스터디 조직이 아니고 법원의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조직이며 네.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는 좌쪽이며 문형배는 그 중에 가장 나는 왼쪽에 있다 그랬어. 문형배 지가 이야기했어. 지가 문형배는 지금 본인과 싸우고 있어. 본인이 지가 옛날에 했는 말인데 내 이재명하고 친했다. 예전에 내가 이상한 카페에 가서 뭐 음란물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 그거 책으로 그난 거 알죠? 또 그 전세 12억 넘는 짜리 전세를 국가로 또 관사를 제공받아 살고 있어. 야, 문형배는 자기 자신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예? 그래, 어쨌든 이런 거 볼 때. 젊은이들 언어로 이제 그 영혼의 맞다이라고. 자기 자신과 맞다이 하는 거. 조국 같은 케이스, 문형배 같은 케이스. 예. 전부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거야. 아니, 그래. 이준석도 그러고 한동훈도 그래요. 맞아. 다들 자기와 싸우고 있어요. 영혼의 맞다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아까 망언적 이야기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부 안에 이런 조직들이 너무나 우리가 암암리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충격이었죠. 너무 큰 충격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 그라운드 씨 김성훈 대표는 알고 그걸 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알리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전남길 쌤은 진짜 충격 받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어느 방송에 나갔다가 막 제가 뭐 울었던 거. 왜 울었냐면 그때 이미선 때문에 제가 울었거든요. 헌법재판관 중에 역시 우리법 연구에 이미선 있잖아요. 자기 여동생이 이상희 변호사가 대통령 퇴진 주장한 사람인데. 아, 예, 그날. 그리고 또 방송. 그 다음 역시 이미선이 또 문제된 게 주식 문제잖아. 네. 자기가 재판에 판결해준 그 재판 그 회사에 그 전에도 주식가 있고 판결 내리고 성소하고 나서 또 주식을 또 사.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저는 어떤 게 분노하느냐 하면 그 재판에서 이유도 영문도 모르고 패소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해서 패소했기 싶어서 그래서 알고 보니까 뭐야 이미선은 자기가 이익을 위기 해서 나쁜 판결을 내린 거잖아. 그러면 그때 당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우리법 연구회라 우스가 넘어갈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수많은 범죄 좀 시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편향된 재판을 했잖아. 거기에서 패소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너무나 억울하단 말이야. 왜? 내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재판관이 기울어진 재판관이. 근데 그게 재판을 지면요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요. 이것뿐만 아니고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거야. 원래 그 우리 뭐 있잖아 힘없는 사람들이 나쁜 짓 해도 크게 나쁜 짓 못해. 하지만 우리 화이트 칼라처럼 지도층 있는 사람들이 나쁜 짓 하게 되면 그 폐하 끼치는 게 너무 크다고.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 권력이 있을수록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에 맞는 도덕성과 책임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이 정직과 두 번째 책임이라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나쁜 일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그런데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사실은 근데 아까 그 재판관들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 어떻게 재판져? 그냥 뭐 아까 성관이도 마찬가지로 이 쓰레기 새끼들 말이야. 네, 성관 얘기로 들어가는데요. 댓글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신데 꿀잼이래요. 꿀잼. 지금 너무 재밌었어요. 밥도 안 먹겠대요. 댓글이요. 나 밥 못 먹겠다. 지금 너무 재밌다. 아니 두 분이 나오니까 스튜디오가 너무 재밌대요. 사람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두 분 이렇게 앉아서 방송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두 분 방송 보니까 어떠신지 댓글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전환길 쌤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재밌어서 지금 그냥 밥을 못 먹고 입을 벌리고 있다. 이렇게 댓글이 있고요. 또 전환길 쌤 옆의 그라운드 씨는요. 귀엽고 잘생겼다. 아무튼 댓글 잠시 읽어드렸습니다. 방송 출연했지만 그 깜찍하다는 표현을 처음 들어봤는데 제가 오늘 세 명 나오니까 이런 표현도 지금요. 깜짝아 맞아. 아니 오늘 깜찍하대요. 깜찍하고 귀엽다, 사랑스럽다.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 같은 있잖아요. 어떤 캐릭터요? 그 기여자인데 되게 귀여운. 둘리는 아니고 뭐. 아니 둘리는 아니에요. 둘리는 뭐 약간 아니고 귀여운 있잖아 이런 캐릭터. 짱구도 아니고
뭔가 약간 근데 좀 개발하다. 약간 둘리 아빠 같지 않아요? 네, 아니. 전환길 쌤이 둘리 아빠. 전환길 쌤이 둘리 아빠. 그럼 제가 둘리하겠습니다 오늘. 네, 어쨌든 귀여워요. 전환길 쌤이 약간 둘리 아빠 같고 약간 그 느낌이에요. 아무튼 지금 너무 재밌는데요. 제가 지금 성관이 얘기는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왜냐면요. 성관이도 전환길 쌤이라면 성관이도 분노해요. 왜? 아까 그랬죠. 어떻게 판사가 저 사람을 재판을 치게 했어? 라고 하는데 자, 성관이 자기 자식 취직시키느라 다른 사람 취직 안 시켰고요. 자기 쉬고 자기 휴가 내고. 자, 전환기쌤. 성관이 이 정도인지 아셨어요? 예전부터 성관이는 제가 성관이 비판해서 민주당으로부터 제가 고발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 영상에도 나와요. 2달 전에 찍었던 그 영상에도 성관이는 그 당시에는 인사채용 비리가 1200건이라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수많은 부정선거 의혹들이 많았죠.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이 선거인데 이 선거 관리를 이렇게 부실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분노했었고 이번에 드러난 것이 이제 3단계를 제일 환하게 했거든요. 소노, 중노, 대노까지 올라가게 만들어요. 첫 번째 소노는 뭐냐면 소노는 아니죠. 사실은 진짜 이거부터 대노죠. 인사채용 비리를 비롯한 비리가 878건 밝혀졌잖아요. 그 878건 밝혀졌는데 그 중에서 더 환하게 내는 게 가뜩이나 열받고 있는데 그때 성관이 답변하는 게 야 원래 성관이는 우리 가족 회사야. 두 번째 따라서 친인척 채용은 그동안 당연한 거고 통계에 의하면 5명 중에 1명이 친인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것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친인척 채용인 걸 모르고 면접관에서 이렇게 모르고 떨어진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그들은 저질러서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유 없이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무 또 똑같잖아요. 이거는 그런 걸 알았으면 내가 지원을 안 했을 거 아니야. 예? 그 순간에 지원도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취직을 하러 가질 않죠. 그렇죠. 모르고 있는 상태에 했다면 그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잖아. 그게 준비한 거잖아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아버지 진짜 엄마 아빠 빼갖고 힘없는 사람들의 자식들은 그러니까 나가서 뒤져보라 이거 아니야. 부모 고위관리 성관리 고위관리 있는 자녀들은 내 다 나가라 하잖아. 걔들도 말이 되냐고. 그러면은 용서를 구했어야 된다고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당연하다 그랬다고. 미친 새끼들이야 이거는. 아니 성관이가 뭐 우리 가족 회사야? 야 성관이 이 새끼 보고 있나? 너희들 막 월급을 새끼야. 내가 월급을 내 세금을 주고 있다고. 작년에 세금을 27억 5천 납부했다고.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나왔는데 뭐라고? 공무원 야, 자 의의가 없어. 말이 안 나와. 거기다 두 번째.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헌법제 권한 제의 심판인가 뭐 했잖아. 예. 그러니까 성관위에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니까 감찰을 하니까 성관위에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우리는 독립기관이니까 헌법재판 그래 감사원에 감사받으면 안 된다. 네. 권한 제의 심판. 그래서 권한 제의 심판 요청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날 또 판결을 뭐라 하냐면 맞아. 성관위는 독립기관이니까 헌법기관이니까 감히 감사원에서 감찰하면 안 된다라고 심판을 내린 거야. 그렇죠. 이것도 공연이지. 아니 쓰레기 같은 집단 성관위를 그만 감찰 안 하면 누가 감찰하는데? 그만 자체적으로 감찰 안 하고 쓰레기가 쓰레기를 감찰할 수 있냐고? 다 쓰레기들인데. 그리고 나서 내가 표현을 쓰자면 이거는 조폭 마피아야. 왜냐하면은 왜 그랬을까? 알고 보면 국민들 다 알아야 돼. 이거 뭐냐면 그 성관위를 감찰하면 안 된다고 판결한 이 헌법재판소잖아.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에 6명이 성관위원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쉽게 말하면 성관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을 되는 거야. 네. 결국은 뭐냐 하면은 헌법재판소도 판사, 성관위도 판사, 사법부도 판사야. 이거는 결국은 알고 보니까 판사들끼리 전부 다 저희들끼리 짬짬이로 다 한통속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정화가 안 되잖아요. 정화가 안 돼. 어떻게 그럼 우리가 전부 다 돼지야?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고 배웠죠. 민주공화국 주인은 국민인데 네. 우리 국민들이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바꿀 권한이 있잖아요. 에? 성관이 없애야 돼. 성관이도 지금 하여튼 완전히 다음 개헌 때 완전 개편해야 돼. 쓰레기 집단이야. 정화가 되겠어요? 그리고 헌법재판 성관위에서 사무총장이자 차장 나와가지고 그리고 또 노태아이가 성관위원장 나와서 맨날 하는 말이 성관위는 자치로 나아질 겁니다. 부정선거 관련 거 노력합니다. 전부 거짓말이야. 하위권이야 그게? 그래서 아까 다음 개헌 때는 헌법재판도 필요 없고 헌법재판도 지금 뭐 하는데 지금? 헌법재판도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가장 존경받는 헌법 전문가들이 심판하는 줄 알고 권한도 얼마나 커요?
정당 해산권, 위헌 정당 해산권, 그 다음에 대통령 탄핵권, 그 다음에 뭐 권한쟁의 심판, 그 다음에 국민 다 심판하는데 헌법재판소인데 이번에 다 드러났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헌법재판관들이 이름이 문영배, 이민선, 정정미, 정계선 이걸 우리가 언제 알았어요? 이번에 다 알게 됐잖아. 헌법재판 이름 왜냐하면 하도 썩어 빠지니까 우리 알게 된 거잖아. 불이하고. 이거 이번에 나중에 이제 그 대통령 지금 복귀하면 개헌할 때 다 바꿔야 돼. 맞습니다. 오동훈이 더 싫어요? 노태학이 더 싫어요? 다 똑같은 쓰레기들인데 뭐요? 이 쓰레기랑 저 쓰레기는 다 똑같은 새끼들인데. 괜히 질문했어. 왜냐하면은 제가 왜 화나냐? 이거는 일반 국민들의 정서단 말이야. 국민들은 우리 힘없지만은 우리 국민의 주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지금보다도 다음에 2030 세대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은 이걸 어떻게 그냥 보고 있을 건데 이거요. 이거는 반드시 개선해야 돼. 이대로 넘어가면 안 돼.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다 알게 됐잖아요. 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동안 왜냐면 속았던 사람들 상상해보라고 지금까지 수십 년간 헤쳐먹었을 거 아니야 이 새끼들이. 맞네요. 자, PD님 14번 좀 틀어주세요. 14번 좀 틀어주세요. 저보고 그래 이런 말 하더라고. 어느 방송에 전환기 선생님 이미지 관리해야죠. 이렇게 나와서 욕하고 하면은 이미지 다 망할. 전 이미지 생각 안 한다고. 내가 이미지 관리하는 건 뭐 할 건데. 저는 진실을 그냥 알리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이제 저보고 뭐라 해도 돼. 저는 욕도 먹을 거고. 하지만 진실을 저는. 예, 쌤, 저 한마디만 좀 네, 하겠습니다. 예, 잠깐. 분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저도 너무 이제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사실상 선관위의 행태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그 선관위 감싸기 이런 거는 사실상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헌법 1조 1항 2항 보면은 민주공화국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주권은 그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굉장히 멋있거든요. 해보자. 제가 이거 요즘에 헌법을 영어로 외우고 있는데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reside in the people and the state authority shall emanate from the people. 그러니까 주권은 국민에게 reside in the people.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네요. 그리고 in the people. reside in the people. 예. 그리고 state authority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가 뭡니까? 데모크라시가 뭡니까? 데모스크라토스다. 데모스크라토스. 옛날 헬라어를 민주주의로 영어로 번역하면은 데모크라시가 되는 건데 민중, 국민들의 지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지배라는 건데 근데 국민들이 사실상 주권자로서 투표를 행사해서 국회가 결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대통령이 선출되잖아요. 헌법재판관들도 사실상 국민들이 선출하는 거죠. 왜?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국회가 이제 추천하는 거니까. 그럼 사실상 국민을 빼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은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선거입니다. 근데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어떤 부정 비리가 나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지적을 하면은 배 다 까가지고 자 서버 내놓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통합선거인 명부 여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자 포렌식도 우리가 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미국, 캐나다, 일본이 갖고 있는 선진적인 제도를 딱 기준을 제시하면서 바뀌겠습니다. 그리고 대만처럼 하겠습니다. 딱딱딱딱딱딱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 안 해놓냐고요. 그게 진짜지. 그들이 범죄자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범죄자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는 개돼지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예전에는 언론들이 가르쳐줘서 습득을 했으면은 이제는 알아서 다 찾아보는 거예요. 맞아. 제가 이게 왜 이제 반역행위다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오히려 헌재가 이번에 권한쟁의 그 심판 청구에서 사실상이 아니죠. 법적으로 선관위 손을 들어줌으로써 계엄의 정당성을 입증해줬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누구도 어떤 권력자도 선관위를 건들 수 없다는 것을 헌재가 확인해준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똑같은 헌법기관이잖아요. 네. 감사원이 똑같은 헌법기관입니다. 똑같은 헌법기관도 선관위를 못 건드려. 그 다음에 국정원은 100%의 장비를 다 받습니까? 5%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면은 검찰도 수사를 한 적 있나요? 부정선거 관련해서 수사한 적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세환 사무총장이 핸드폰에 있는 자료를 증거 인멸했기 때문에 작년 가을에 검찰이 김세환 사무총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어요. 법원이 그걸 기각했습니다. 사실상 검찰도 못 건드려요. 감사원도 못 건듭니다. 국정원도 못 건드립니다. 그럼 누가 건들 수 있죠? 아무도 못 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의 정당성을 오히려 헌재가 입증을 해줬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러면은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것이 맞기 때문에
대통령의 계엄은 합법이 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와!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저는 논리가 딱 맞아요. 반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걸핏하면 OECD죠. 네. OECD에 따르면은 집값의 평균은 뭐 우리가 네. 뭐 평균에 못 미친다. 뭐 OECD에 따르면은 뭐 행복지수 이런 거 얘기하는데 OECD의 기준을 들이댔을 때 우리나라의 선관위가 받아야 될 점수는 F학점입니다. 자,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제죠. 각 주별로 선거법이 다 달라서 잘하는 주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중앙선관위가 타락을 해서 사실상 모든 선거를 다 지배를 하는데 견제할 수 있는 표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제인데 이 주는 참 투명하게 잘한다. 이 주는 왜 이렇게 빨리빨리 선거가 끝나지? 그러면 그걸 따라가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는 1년에 한 번 선관위가 감사원에 감사를 받아요. 캐나다가. 이런 우수한 제도들이 있는데 선관위는 무조건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자 보안점수 보십시오. 국정원의 그 보안점검 요구 때 선관위가 뭐라 얘기했냐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봤는데 우리의 보안점수는요 만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국정원이 들어가서 딱 해보니까 당신들 30점입니다. 그 다음에 채용 관련해서도 감사원에 감사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사에 착수했는데 채용 비리는 없습니다. 감사원에 들어가니까 1200건이 나왔어요. 이런 조직을 뭘 믿고 이거 선거제도를 개선하더라. 이거는 외부의 어떤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헌을 하면은 선관위는 박살을 내야 되고요. OECD의 모든 좋은 기준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완전히 바꿔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까라고 했잖아요. 근데 국민들은요 이제 다 까! 그런데 까면 되거든요. 근데 못 가고 있는데 한길쌤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아투 구독 좀 해달라고 한 번만 말해주세요. 네, 아투 그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제가 최근에 제가 꽃보다 전환기를 5년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구독 좋아요 해달라는 말이 안 했거든. 원래 제가 좀 그래요. 5년간 한 번도 그런 말 안 해요. 경상도 스타일. 네, 저는 근데 이제 해야 돼. 왠지 아세요? 왜요? 꽃보다 전환기 채널 구독자 안 늘어요. 두 번째 조회수가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왜요? 이거 뭐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있네? 10만 건하고 100만 건, 최소 100만 건만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지금은 10만 건도 안 가요. 그럼 뭐가 있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확정 물증이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 하니까 돌아서 하더라고. 전환기 선생님 이거 알림 알고리즘. 전환기 선생님 애써서 전환기를 검색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뜬대요. 안 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야 뜬대요. 그러니까 그 눌러도 안 뜬대요. 그래서 10분의 1 토막 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좀 이래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어떤 채널은 6번 문 닫았다더라고요. 정치적인 그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구글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구글 코리아에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어쨌든 좀 확정되지 않은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무도 안 했는데 이제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줘야 되겠더라고. 네, 아투 구독,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선관위 나왔으니까 하나 우리 동영상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왜 나왔겠습니까? 알리려고. 예,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오시면 알리는 게 효과적이니까 그래서 알리려고. 요즘 와서 좀 뜯는 말이 정치적으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플라톤이 했던 말 국가론이 나오는 바로 정치를 외면하는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어요. 잊으면 안 돼요. 이런 문제가 많잖아요. 이걸 투표 때까지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개돼지가 되는 거야. 그걸 이용해서 개돼지로 보기 때문에 탄핵을 시켜도 너희들 뭐 하겠냐? 무관심하잖아. 먹고 살기 바쁘니까 정치 관심 갖지 마. 우리 탄핵하자마자 알아서 할게.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관위도 똑같은 거야. 야 너희들 뭐 지금 국회에서 우리 문제 있다 해도 알아서 할게. 또 국민들 외면하거든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러면 결국은 계속해서 개선이 안 돼. 그래서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이번에 의식이 깨야 되고 2030이 제일 먼저 깼잖아. 그래서 왜? 그들이 살아갈 세상이니까. 전환기님이 50년 넘게 살아가니까 내 살 날보다는 2030 세대들이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그들이 주인이에요. 곧 메인스트림이 될 거니까. 그래서 깨달았잖아요. 절대 잊으면 안 돼. 지금 뭐 좋아요 댓글 키키키키 전환기쌤 멋있었어요. 솔직히 그런 것보다 기억을 하라고. 기억을 메모 좀 하고 여러분 지금부터 그리고 정치에 참여해야 돼. 참여하면 뭐냐면은 정치에 참여. 우마우당이라고 있죠. 우마우당. 4천만 명이 우리나라에 지금 댓글 달고 있다고 당원들 네이버 이런데 들어와서 전환기 뉴스들은 욕밖에 없어. 50%는 칭찬 있어야 되잖아. 대통령 지지율 생각하면은 우파니까 보수니까. 근데 욕밖에 없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 끼어 있는 사람들이 댓글에도 참여해야 돼. 왜냐하면 우마우당에 맞서 싸워야 돼.
14번 뉴스 빨리 좀 틀어주세요. 중국 14번. 공화당에 맞서 싸워야 돼. 때려잡아야 됩니다. 우리 전환기 쌤 모셨을 때 하하. 저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잠깐 일부러 선생님 분노 폭발하는 아니, 자 보니까 기독교 하면서 MBC잖아. 야, MBC 잘 들어. MBC하고 JTBC는 가짜뉴스 생산 기지야. 역시. 네. 왜냐면 MBC가 내가 왜 그러냐. MBC가 먼저 내가 공개한 내를 네가 누군지 먼저 공개했잖아. 전환기로 거구라며. 증거대봐. 그리고 대통령 비상기업이 곧 내란이라 했잖아. 야, 증거대봐. MBC 기자들 좀 파이지 않냐? 야, 기자 정신이 있으면 너희들 회사에서 노조가 다 장악했다면서.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끈앞으로 돼 있던데 쪽팔리지 않냐? 그러다가 너가 MBC하고 JTBC 다 결국 문 닫게 된다? 내가 아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그렇게 알게 되면은 등돌이 될 거야. 빨리 정신 차리라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니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기자 정신 있잖아. 야, 너희들 내보다 나이 젊은 기자들 잘 들어. 내가 50대잖아. 야, 너희들 20, 30대 젊은 엘리트 기자일 건데 기자 정신은 진실을 보도하는 건데 쪽팔리지? 안 그래? 너희가 생각도 쪽팔리잖아. 맨날 민주당 끄라풀려라. 민주당 소리 이재명 그대로 돌려주고 MBC, JTBC 정신 차리라고. 전환길 거부야? 내가 평화 좋아하고 임마 한 번도 폭력 조장이 없고. 두 번째, 뭐 내란이 곧 비상기업이 내란이라고? 야, 거짓말 선동이잖아. MBC, JTBC. 임마들 말이야. 지금 뭐라고? 거부. 다시 보여주세요. MBC. 다시 보여주세요. 기독교 탈원성 거부 선동받은. 야, 참 기독교 탈은 금선 나 그거가 아니라 그랬어. 두 번째, 너희들이 거짓 선동하는 걸 나는 진실을 밝혀주고 있어. 누가 진실이고 누가 참인데 거짓성 진실 이길 수가 없어. 너희들은 전환기를 못 이겨. 왠지 알아? 너희들은 거짓말 생산하는 공장이잖아. 뉴스로. 개별스. 개별스잖아. 거짓말도 반복하면은 진실이 된다고. 하지만 전환기는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해. 따라서 결국에는 어둠이 빛을 이기지 없듯이 결국 나는 빛을 쫓아가고 있고 전환기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 맞습니다. 결국에는 전환기를 이길 거라고. 이걸 나 국민들이 다 알고 싶어. 맞습니다. 그래서 MBC와 전환기를 비교해달라고. 누가 더 옳은 소리 하는지를. 근데 그 MBC가 방금 누구를 인용한 건가요? MBC가 한 말은 알고 아니, MBC가 보세요. 인용했는데. 그 기사 한번 네.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 기사 틀어주세요. 네. 밑에 더 올려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은 누구예요 이거? 누구라고 안 하고 네. 일부 목사들과 강사들과 이러면서 극우 선동가래요. 이게 뭐냐면 의도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MBC와 그래서- JTBC는 그렇죠. 왜 그러면 극우라고 하느냐? 보수 우파들을 분열시키기 위한 책동이야. 두 번째, 그럼요. 기독교를 가지고 또 분열시키기 위한. 기독교 안에도 고단들 야 동참하지 마. 제발 부탁인데 윤석열 대통령으로 가지 마. 그리고 너희 그 일하면 극우야. 네, 거부하잖아. 근데 정확하게 하나 말씀드리면은 마르크스가 했는 말입니다. 공산주의를 만든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 그랬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 그랬거든요.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는 종교가 없잖아요. 북한에 종교 어디 있어요? 중국에 종교 없잖아요. 이것처럼 저는 진보 목회자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이겁니다. 재량길이가 지금 주장이 뭔데요? 우리가 사회주의가 되고 중국 제2의 홍콩이 돼버리면 종교가 없어지거나 중국처럼. 그쵸. 그러면은 없죠. 교회도 없어. 네. 템플도 없어. 성당도 없어. 따라서 무엇이 종교의 전환기는 뭘 주장하는데 I am Christian. 저는 당당히 말합니다. 예? 저는 제가 50년 살면서 가장 잘하는 것이 저는 예수 믿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저는 연설 나가도 이야기하자.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불교 믿는 사람 불교 믿어라.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나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좋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좌파 편을 좀 들어달라는 거야. 그럼 목회자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야 인정해. 저도 똑같았잖아요. 왜냐면 목사님들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그게 왜냐면 성도들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전환길도 역사가 20명이 남는데 정치하기 잘 안 해요. 그렇죠. 그 때문에.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는 돼요. 그 목사님들. 그분들은 훨씬 더 성경 지지도 전부 다 더 높을 거고, 저는 일반 평성도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적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게 지금 위기다. 우리가 뭘 주장하는데 자유민주주의 수호잖아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뭔데? 곧 종교의 자유도 우리 믿어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독일에도 그랬다. 독일 히틀러 나치 나올 때 그 당시에 무슨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사람 죽었어. 네, 바로 죽었죠. 나머지 목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침묵했거든요. 네. 침묵하다 결국은 종교 다 사라졌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했는 말씀이죠.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라니까. 침묵한. 그래서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악의 편이야.
전환기나 왜 분노하는데 선관에 대해서 왜 분노하는데 제가요 헌법자 왜 분노하는데 그거 불이잖아. 이 기사 보여주면 또 화낼 것 같은데 7번입니다. 그만하시죠. 제가 원래 뒤에 이만큼이 더 있는데 그래? 이거 몇 개만 더 할게요. 지금 뒤에 여쭤볼 게 너무. 아시아투데이 그 방송 되게 전문화돼 있네요. 뭐 미리 다 준비했다가. 네, 이 사람이요 단식 투쟁을 하겠다는데요. 탄핵이 기가 되면 자기 죽을 때까지 한대요. 그냥 짧게 이거 멘트 해주세요. 이 사람도 오동훈하고 똑같고 문영배하고 똑같네. 문영배 왜 자기 자신과 또 싸우겠는데? 네? 저는 그 김상욱 의원한테 네. 이제 그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부터 하세요. 왜 기각이 되면 하겠다고 조건부를 붙입니까? 정말로 나라를 구할 진정성이 있다면은 지금부터 하는 게 진정성 있는 거고 왜 탄핵이 기각되면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아무리 단식을 해도 관심을 가질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는. 이미 계엄령을 이후로 사람들이 많이 깨어났고 네. 누가 진짜로 고가 대한민국 세력인지 아닌지는 다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식을 하시든지 말든지 그거는 뭐 저는 저의 관심사가 아니고 정말로 진정성 있다면 지금부터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거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각하되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함정이. 저거 지금 저 사람 법률가잖아요. 그러네 묘하네. 기각 또는 각하라고 해야 진짜 하는 건데 나중에 말 바꿀 수 있으니까. 임명은 안 되고 기각되면은 단식하는데 각하되면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 교수님 제가 죄송한데 아까 기독교 구구 논쟁 나와서 네. 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천만 아닙니까? 네. 이럴 때 이제 분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책 하나 추천드리자면은 해주세요.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라는 책이 있어요. 오, 우리나라 이제 국가가 그거 우리나라 책인가요? 네, 우리나라 번역돼서 국가가 나왔는데 하나님을 나치 치하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거 네. 독일 책 아니었어요? 미국이에요? 독일 관련된 책입니다. 국가가 저 그거 하나님을 잊을 네네. 때. 원문으로 봤어요. 그러세요? 엄청 유명한 책이죠? 예, 이길 네. 때 알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제 쌤께서 말씀하셨지만 나치 치하에서 이제 입 닫고 침묵했었던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네. 당시에 논리가 뭐였냐면 우리 게르만 민족을 좀 편안하게 해준다는데 저 히틀러가 맞지 않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매혹적인 그런 선동에 다 넘어간 거죠. 그리고 당시에 대중의 광기에 다 휩쓸려 나간 것인데 네. 그러면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도 히틀러를 찬양을 하고 히틀러도 뭔가 정당성 있는 저 책이요. 네, 하나님을 있습니다. 예, 예. 굉장히 좋은 책인데 어쨌든 대중들이 막 이제 열기가 띄고 그다음에 지도자도 뭔가 사람들한테 듣고 싶은 말들을 해줄 때에 예. 우리 기독교인들의 준거 틀이 뭐여야 되냐? 그것은 첫 번째 성경이다. 두 번째로는 보편적인 인권과 가치와 방향성이다. 그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국가가 이제 우리가 독일 근현대사를 보면은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잡아 죽였다. 이거 굉장히 이제 반인륜적인 행위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정치학적인 해석인데 그러면은 왜 그렇게 윤리적으로 무감각해졌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 책이 제시하는 건 뭐냐면은 독일 기독교가 타락을 했고 하나님을 잊었고 그래서 윤리가 타락했고 무감각해졌고 그래서 히틀러의 선동에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빠진 질문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가치와 방향은 뭔가? 보편적인 인권, 생명, 신체, 발언의 자유죠. 근데 당시에 독일은 내 안위, 내 자유,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유대인이고 뭐고 다 죽여도 된다. 완전히 그냥 양심적으로 마비가 된 거죠. 그럼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볼 때에도 어떤 방향이 더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 소유의 자유, 결사의 자유, 발언의 자유 이런 하나님께서 천부인권적으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러한 소중한 권리들이 보존될 수 있는 방향인가 이 퀘스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묻고 싶은 게 뭐냐면은 과연 민주당의 방향이 바로 그건가? 차별금지법은요 목사님들의 설교에 대해서 제약을 거는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법이에요. 차별금지법 안에는요 네. 동성애 찬성이 들어있어요. 이거 하면은 재갈 물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 이야기를 거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재명 보세요. 차별금지법 찬성한다고 버젓이 과거 발언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공무원들 쿼터제로 등용했다고 발언한 게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요. 소유 25만 원 뿌리겠다. 그거는 남의 거 뺏겠다라는 거. 뺏어서 개돼지로 길들이겠다는 거고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 성경은 게으름을 죄로 여깁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설교에 대한 예배에 대한 제약을 거는 법안을 추진하는 정당과 그 당대표 그 다음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들여다보고 발언을 제약하는 이러한 정당 그 다음에 뭡니까 동성애를 찬성하고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은 인권 말살국가 아닙니까 이런 정당과
이런 국가와 놀아나는 민주당과 당대표는 당연히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러면 과연 나치에 부역하는 기독교인들은 누구냐? 민주당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제가 사실 주제에 원래 차별금지법을 갖고 왔었어요. 그러세요? 차별금지법은요, 되게 멋있게 만들어진 과일 바구니 안에 독사과 조항을 넣은 거예요. 특히 아까 말했던 그 동성애 부분인데, 자, 일단 몇 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그 대형교회 목사님께서도 사실은 그 목사님들 대부분 심정이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3일 전에 이틀 전이었네요. 어떤 교회에 가서 제가 정치적인 멘트를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만 이야기하세요라고 했거든요. 한 1000명 중에서. 좀 당황스럽지만 제가 저는 다른 분들은 뭐야라고 했지만 저는 아니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일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분한테 맞다고.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이럴 거고 각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다. 목사님들께서는 천안길 생각에 동의하고 자유민주 수호해야 되는 거 맞고 자유민주 수호를 주장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시키고 그런 체제라는 걸 동의해요. 하지만 대놓고 말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대놓고. 왜냐하면 그래서 제보고 대형교 목사님도 전세 힘내세요. 지지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말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도들 중에 진보도 많고 보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전환길이 부르짖는 건 갈등이 아니고요. 저는 그 다음 단계 뭐냐면 그래 이해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우리가 통합으로 가고 화합으로 가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전 국민들이 이제 다 알아야 되고 알고 나면은 우리 동서통합을 넘어서 남북평화통일을 와서 남북 간에도 이제 화합을 가고 북한에도 선교도 하고 종교의 자유를 허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나아가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위기라는 말은 우리 위험 더하기 기회의 합성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이번에 비상기업을 통해서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다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전 국민들에게 저는 그걸 호소하고 싶고 그 다음 단계가 이겁니다. 직무복귀, 대통령 직무복귀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우리 통합으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픔이지만 그렇죠. 경고해주는 과정. 저는 그날 제가 그 교회에서 그분께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귀하께서도 이 사실 아셔야 되고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존중합시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가 자연스럽게 그때 계몽되면 됩니다. 제일 먼저 계몽되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계몽 속도 빠르잖아요. MBC, JTBC가 절대 전환기를 못 이기는 이유가 그들은 거짓말을 자꾸 선동하고 원래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환기는 진실을 이야기하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전환길 이야기가 옳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왜냐면 전환기는 거짓말 안 하니까 이게 다 하잖아요. 숨겼던 사람들은 드러날 게 있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다 계몽되고 그래서 민주당도 결국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왜? 지금처럼 민주당의 모습은 민주가 없잖아요. 독재고 협박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는 과거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에게도 등 돌리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약간 조폭조직처럼 사조직처럼 이렇게 충성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국민은 안중이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게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에서 이제 결국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도 나중에 국민들까지 다 알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결국에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진보다 저 극히 극소수로 전락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보수 이쪽이 메인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라운드 씨가 며칠 전에 했던 멘트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진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보수라 이야기하면은 준한길은 보수하면 옛날 걸 좋아하는 그건 옛날 거는 좋아하는 것은 지킬 숫자 옛구자죠. 옛날 걸 지키는 수구예요. 수구. 보수는 그게 아니거든요. 보수가 그게 아니고 보수는 이쪽 1호 가잖아요. 우리가 수천 년간 지켜온 소중하게 검증된 가치를 존중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더 좋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보다. 경제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보다는 자유시장 경제가 더 좋지 않습니까? 노사 간에도 갈등 대립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로 페미 이거 진보라 하지만 그게 결국 갈등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남녀는 서로 도와야 되고 화합해야 되고 가정이라는 가치가 존중되고 종교의 가치 또는 우리 자유 이런 걸 존중 이런 게 보수예요. 그러면 스스로 나는 진보라고 생각했던 분들에게 단호히 묻고 싶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진보는 뭐냐면 말씀하셨죠? 대한민국의 진보는 친북 아니면 친중이에요. 그리고 유럽을 보라 선진국에 보면은 진보가 메인스트림 주류가 되어 있는 당이 하나라도 있느냐고. 이번 독일도 하나도 없죠. 그래 진보 쪽은 하나도 가고 있어요. 그래 완벽하게 좌파에 패배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나는 진보라고 했던 사람들 나는 중도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뭐냐면은 지금까지 보수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진보라는 것은 그만큼 친부가 아니면 친중이에요. 대한민국에.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국 학생 진보연합. 대진연이 그 상징이잖아요. 대학 이름은 진보연합이라 했지만 실제적으로 종북, 친중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걸 진실 알고 나면 함부로 진보란 말 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진보는 그냥 흔히 뭐 동성애도 허용하자 이래가지고 혼란을 조장하는 게 진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저 스스로도 그렇고 저는 이제 다만 이제 그냥 중도 보수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선택의 순간에 중도는 없습니다. 원래 중도는 없어요. 고속도로에서 중간은 사고 나요. 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그래서 이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자유민주주의가 수호하자, 경제적으로 자유시장 경제, 기업가 정신을 존중하자, 노사 간에는 대립이 아니라 화합이고 남녀 간에도 대립 갈등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도와야 되는 존재다. 가정이라는 가치가 소중하지 않냐,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고 개인의 자유함이 넘치는 이런 게 바로 보수예요. 그럼 선택하셔야 되죠. 무엇이 당신은 진보를 선택하겠다 보수를 이거 알고 나면은 진보로 갈 수가 없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유럽이나 선진국에 진보 세력이 주류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은 인류 문명사가 지나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진보라는 것은 발전이라고 등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뜻이 검증돼 버린. 그 보수가 결국은 매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단계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시키고 1단계 그 자유민주주의 지키고 2단계는 이제 뭐냐면 이 보수가 중심이 되어서 이 나라를 건전하게 2030 세대들이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고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역할이고 대한민국의 방향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이 이 이론을 그러니까 우리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제가 있었어요. 원래 동성애 부부의 가족을 만드는 그 가족관과 우리 보통 전통적 가족관인데 지금 우리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가족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도 사실 질문을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일단 꼭 해야 되는 질문 몇 개 하겠습니다. 15번 빨리요. 15번 빨리 보여주세요. 우리 몇 시까지 해요? 한 것도 없나 봐요? 아니요, 끝날 시간 지났어요. 아, 그래요? 네. 저기 처리하겠다, 처리하. 아니 지금요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요 국민들은 머리를 깎고 국민들은 힘들게 하고 있는데 대선 준비하고 있고 계엄의 바다를 걷는데요. 저는요 사실 저런 말이 너무 화가 나요. 무슨 계엄이 바다예요? 그 계엄이 바다가 어딨어요? 계엄이 바다도 아닌데 바다를 걷는다. 대한민국 지키는 헌재 결정돼야. 솔직히 저는요 이 방송에 나갈 때마다 요즘 한동훈 질문을 가끔 하더라고요. 네. 제일 언급하기 싫어요 지금은. 그럼 짧게만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주패야 되고 공격해야 될 대상이 그 이재명하고 민주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탄핵을 각하시켜서 대통령 징복시키는 게 목표인데 네. 갑자기 한동훈이 잡고 있잖아요. 내 말이 그러면 왜 자기가 책내고 자꾸 저리 등장하고 조기 대선을 부추겼잖아요. 저는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앵커분이 물어가지고 제가 확인사살한 같은 느낌 막 들었어요. 그러면은 한동훈은 있어요. 아니요. 저는 딱 단조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정치인이나 살아가는 기준이 뭐라 그랬죠? 정직이나 책임. 그 한동훈은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지고 있잖아요. 뭐냐? 한동훈 때문에 비상기업 지금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 가고 52일 동안 갇혀 있었고 대한민국 국민이 왜 나오게 되는데 한동훈 때문이잖아. 만날 기회가 되면 만나겠대요. 한동훈이 저는 안 만나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니 대통령을. 그러니까 대통령 보고 싶겠냐고? 아니 야 한동훈 니 마음대로 만나냐? 대통령 니를 꼴보기도 싫을 거야 아마. 영원히 안 보고 싶을 거야. 왜? 한동훈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났잖아요. 여당만 찬성 안 해줬으면 대통령 탄핵 가결이 안 됐을 거 아니야. 이 사단이 난 게 한동훈 때문인데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평생 저 사람을 정치하면 안 돼. 자숙하면서 나가 있어야 돼. 최소한 지금은 등장하면 안 될 때잖아. 근데 지금 봤어 언론 플레이야. 근데 그 언론 플레이가 누가 도와준지 알아요? 언론이. MBC, JTBC에서 한동훈을 좋아한다고. 왠지 아세요? 한동훈을 두 번에 또 분열시켜. 보수를 분열시키는 거야. 예? 보수의 공공이 적이 있는 거야, 이거는. 왜냐, 그 언론들 자꾸 띄울 거거든. 왜? 전에 이준석도 그랬어. 자꾸 띄워주는 이유가 뭐냐? 보수 이렇게 분열시키는 거. 맞아요.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왜 저 질문을 했냐면요. 저 가짜뉴스가 많이 돌았어요. 전환길쌤 절대로 한동훈 편은 아닙니다. 제가 그때 전환길쌤이 나 아닙니다. 그거 쓴 거 보고 그걸 캡처를 해서 가져왔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가짜뉴스 퍼뜨리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 번 답변해서 한동훈이 첫 번째 배신자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고 보수파에 대한 배신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적어도 미안해할 줄 알아야 되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우리 국민의힘 대표된 게 누구 덕분인데? 윤석열 대통령 덕분이잖아. 지금 법무부 장관 누구 때문에 됐는데? 윤석열 덕분이잖아요.
근데 병원망대 가잖아. 고마울 줄 모르잖아. 등에 칼 꽂아버렸잖아. 대선 준비하지 마세요. 자, 16번 빨리 보여주세요. 16번은요, 더 황당합니다. 대선 준비 후보 등록했대요. 하던 말든.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여기 선거하고 싶지 않은 사람 또 이준석이야. 그러니까. 지난번 이준석이가 저보고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 있잖아요. 예. 음모론이다 하길래 저보고 토론하자 하더라고. 그 언급도 하기 싫었어. 왜냐하면은 이준석이가 뭐 하버드에 나왔다고 똑똑하다 하는데 저는 많이 배운 거는 7시간 20수보다 짧아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게 나와요.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에 대한 그것도 모르더라고. 부정선거 문제는 토론의 주제가 아니고 그거는 가치 문제는 토론해야 돼. 우리가 국민연금 제도를 어떻게 하냐 이거는 가치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에 관해서 토론해야 되거든. 제일 바람직한 방향을 정해야 되니. 근데 부정선거에 관한 것은 가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문제야. 이게 기름이야? 물이야? 확인하면 되잖아. 똥이야? 된장이냐는 확인하면 되잖아. 그건 토론의 문제가 아니라 똥 갖다 놓고 된장 이거는 토론의 주제가 아니라고. 이준석은 그것도 모르더라고. 이거는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그렇죠. 문제죠. 그렇죠. 검증하면 되는 거잖아. 저는 그래서 이준석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더라고. 네, 제가 지금 무슨 질문을 하냐면요. 17번 다시 보여주세요. 17번. 다들 대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 준비하지 마라. 그러니까 대선 준비하는 걸 탓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제 질문은 이겁니다. 왜 다들 저렇게 나서서 대선 준비를 할까요?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 대통령이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가족들이 똘똘 뭉쳐야 하는 이 시국에 각자 대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두 분은 어떤 생각을 갖는지 얘기가 듣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은 홍 시장님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돌아오시는 것을 간절히 이제 기대한다, 원한다. 하지만 실제적인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기본 스탠스인데. 근데 저는 그냥 가장 이상적인 스탠스는 김문수 장관이라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가장 이번에 득점률이 높았습니다. 네, 지지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장 보여줘야 될 모습을 보여줬죠. 저는 그렇게 그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질문할 게 진짜 많았어요. 왜? 저도 궁금한 게 많고, 전환기 쌤이 얘기하는 건 귀에 쏙쏙 들어오니까 욕심을 부렸는데요. 자꾸 붙들어두면 안 되니까 꼭 물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수 맞아요. 보수가 직면한 가장 큰, 지금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전해야 될 것. 우리가 지금 뭔가 이거는 우리가 넘어서야 우리가 보수로서 이제 보수, 좌파, 우파 뭐 이렇게 아니라 우리 보수 맞거든요. 근데 이 보수가 지금 가장 넘어서야 될 가장 큰 과제. 일단 저부터 답변 드리자면은 가장 시급한 거는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 또는 각하를 끌어내는 이 싸움이 가장 시급하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를 완전히 이제 뜯어 고쳐야 되고 헌법재판소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런 어떤 제도, 어떤 구조적인 부분도 이제 필요하다면 저는 정치는 문화의 하류다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가 바뀌어야 정치가 바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작년에 나온 책인데 미국의 이제 보수 평론가인 젊은 평론가인 마이클 롤스라는 사람이 책 제목이군요. 마이클 롤스가 우리나라로는 자유의 적 자유라는 책으로 이제 번역돼서 나왔는데 네. 영어로는 이제 스피치리스라는 책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은 용어 싸움에서 패배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꼬집어 근데 그 저자가 이제 그 책에서 한 말이 정치는 문화의 하류다. 그럼 문화는 뭐냐? 언어가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럼 언어, 문화, 정치 순으로 이제 개혁이 되는 건데 그 정치인들이 부르짖는 정치 개혁이 왜 잘 안 되냐? 문화가 바뀌지 않아서 그렇고 언어가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일 급선무는 저보고 정치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당분간은 계획이 없고요. 저는 정치 문화를 바꾸고 이런 사상전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제 교육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꼭 드리는데, 그럼 우리 보수가 도전해야 돼서 바꿔야 되는 제일 첫 번째 과제는 언어와 개념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무엇인지, 그렇죠. 좌파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민주란 무엇인지, 주권이란 무엇인지, 법치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다들 용어를 남발하지만은 사실상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말해보라 하면은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백투 베이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바꿔야 되는 거는 아까 제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어렵게 이 지금 보수파 진영으로 문을 두드리고, 누군가는 빠르게 들어오기도 하고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들어오기도 하고 다들 페이스가 다르지만 이분들에게 이 부끄럽지 않은 보수지를 소개하고 이분들을 이제 저희들의 동지로
자유의 투사로 이제 초대하는 이런 장들이 많이 돼야 되는데 이제 포럼도 많이 좀 개최가 돼야 되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이런 보수주의와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긍정할 수 있는 이런 장들을 많이 만들어서 동지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제가 지금 보는 지금 우리 보수가 도전해야 될 과제는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요, 진짜 네이밍 싸움이라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내가 너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 넌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불러주는 이름 그대로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도 법 철학적으로 공부를 하자. 네, 맞습니다. 결국 그렇게 정리를 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라운드 씨가 거기에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걸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자, 한기쌤. 근데 실제로 보수주의에 대해서 강연도 하시잖아요. 아니, 그 강의에 제가 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 마지막으로 보수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일단 단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한동훈은 보수를 분열시키는 원흉이고 네. 이준석도 비슷한. 그쵸. 그래서 언급 별로 안 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보수끼리 분열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약간 성격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그 보수 지금 대표적인 우리 그 광장 중에서 보수를 이끄는 정광 목사님 이끄는 그 광화문 네. 그리고 손윤보 목사님 이끄는 세이버 코리아 네. 있잖아요. 네. 서로가에 대해서 중간에 사람들의 생각이 약간 다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서로를 상대 비판하면 안 돼요. 비난할 때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자식을 낳아도 아들, 딸, 같은 엄마, 아빠지만 애 성격이 다르잖아요. 똑같을 수가 없듯이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크게 보면 다 하나거든요. 보수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주고 그걸 분열시키려는 사람들이 MBC나 JTB처럼 이런 언론되니까 그게 우리가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저는 오늘 못한 이야기가 선관위에 대해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의 방향 어떻게 할 것이냐. 저 국민 여러분들께 다 아셔야 될 게 현재 선관위가 이제 앞으로가 문제거든요.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뭐 욕하고 막 화도 나겠지만 앞으로 이걸 개선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금 선관위에 대해서 지금 불신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따라서 다음에 대선이든 총선이든 또 지방선거든 하게 되면 또 불신이 되는 또 이거 혼란, 국민 분열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해야 돼요. 맞습니다.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데 저는 어떤 걸 제기하고 싶었냐면은 첫 번째는 사전선거를 없애야 돼요. 우리 보통 부정에 관한 것은 당일 투표가 아니고 사전투표 때문에 다 그 의혹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사전투표에 대해서 우리 깜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면 되느냐 하면은 대만식 선거를 하자. 독일식 하자. 수개표. 뭐냐면 수개표, 네. 수자급. 그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도 전환기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수개표 하지 않냐했는데 그 제가 말하는 수개표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수개표 얘기. 뭐냐면 투표함 이동이 있으면 안 돼요. 그쵸. 초등학교 반장 선거처럼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참관이 보는 데서 개표하고 그 자리 집계를 다 해서 모든 것을 참관이 보는 그 자리 투표함 이동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산하면 안 돼. 전산을 해버리면은 그 순간 바로 해킹이나 조작이 가능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대만식이고, 두 번째는 사전 투표를 없애고 당일 투표를 하는데 뭘 바꾸면 되느냐 하면 지금 수요일 날 투표하잖아요. 선거날이 언제나 수요일인데 금요일에 해야죠. 금요일 날에서 그 다음에 아침 6시부터 전 6시까지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지금은 전기 잘 들어오니까 밤 12시까지 하자고. 사전 투표를 없애는 대신에 금요일로 옮기고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하자. 여행 갔다 와서 할 수 있도록. 네. 예? 그리고 그 개표를 이제 토요일에 하면 되잖아. 투표 이동 없이 그 자리에서. 그쵸.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투표를 높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높이기 위해서 투표 빠지는 사람들, 안 가는 사람들은 과태료를 물게 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뭐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투표하는 사람들은 5만 원씩 주는 거야. 예를 들면. 네. 그죠? 그 돈을 받아야 주면 되잖아요. 그럼 투표를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투표할 때 나는 투표 찍을 후보가 없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하나를 만들어 놔야 돼. 1, 2, 3번, 4, 5번 후보 중에서 나는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 그걸 만들어 놔야만이 존중해 주는 거잖아. 그것도. 그런 것 좀 디테일하게 저는 반드시 선관위 선거 제도는 개편이 돼야만 되는 게 가장 필수라 생각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각하돼가지고 직무 복귀하면 제일 먼저 개편해야 되고, 이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이든 선관위 직원이 가야 돼. 무조건 이거 개선해야 돼.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거든요. 이거 개선하지 않고 나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영돈 PD. 자, 이영돈 PD가 오늘 저녁입니다. 사무실상 오늘 저녁에 3탄을 이제 오픈하거든요. 유튜브에 보면은 아까 부정선거에 관해서 가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문제라 그랬잖아요. 백도를 전합니다. 통계. 자, 충격적인 뭐냐면 이영돈 PD 주장입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당일 투표에서 당선인데 사전 선거에서 져가지고 떨어진 국회의원이 50명이래. 거꾸로 말하면 당일 투표는 졌는데 사전 투표에서 이겨가지고 당락이 바뀐 게 50명이야. 이 충격이거든요.
이거 이름 다 바뀌어내버리면 이미 다 오픈됐어. 아니 우리 300명 국회의원들 있었는데 발자가 이야기야 이거. 자 전환기를 음모론 제시하지 말라고. 그럼 보고 말해라고. 최소한 이 음모론이 아니라 이런 의혹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개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이건 무조건 개선하자는 게 뭐 잘못됐지? 깨우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선관위 아까 말했지 통합선거 임명부 그거라도 공개하면 돼. 통합선거 임명부 공개 안 하잖아. 안 하니까 전환기를 개선하자라고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영돈 PD 그 한번 꼭 좀 보시고 국민들이 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선거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선거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이제 앞으로 선거를 하든지 믿든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도요. 질문할 게 지금 사실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두 분과 2시간을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가네요 시간이. 네. 진짜 금방 가네요. 이제 2시간이 했어요. 네. 2시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걸 먼저 읽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들어주세요. 나치는 우선 공산당을 숙청했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당원이 아니므로.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들을 숙청했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그 다음엔 노동조합원을 숙청했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그 다음엔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들이 처음 왔을 때 리밀러 목사의 글입니다. 저는 지금 현실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두 분을 뵈면서요. 네.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두 사람 영웅을 보냈다고. 저는 저 글이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을 모실 수 있어서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멘트 해주세요. 네. 참 아까 또 소개해 주신 그 교수님의 멘트가 뇌리에 박히네요. 아브라함 링컨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참된 자유란 남을 위해서 투쟁하는 자만이 갖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된 자유인이란 남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타인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 것은 자유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부분,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을 지키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출한 헌법기관을 수호를 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킨다라는 일념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위안이 되는 것은 혼자 싸우면은 뭐 금방 지치겠죠. 근데 또 우리 같이 싸워주시는 우리 또 시청자분들과 옆에 계신 우리 전환기 선생님과 유해 교수님 같은 우리 분들이 든든히 저와 함께 싸우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되고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의 역사책은 이 순간 어떻게 기록을 할까. 저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입법부와 수사기관과 언론과 모든 영역이 부패해지고 무너지고 있을 때에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이 자유를 포기하지 않고 자유를 쟁취하고 또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 마침내 승리를 거두노라 라고 기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갈 길은 멀지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싸우는 과정 자체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젊고 여전히 제가 액면가는 좀 들어 보이지만 여전히 젊고 미숙하기 때문에 비록 가끔 실수하고 좀 부족한 모습 보일지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뜨거운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네크라소프 러시아 시인의 이야기인데요. 말 그대로 지금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많은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침묵하고 외면하고 어떤 사람은 그 추운 아스팔트 위에 나와서 소리 내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원래는 TV를 보면서 아스팔트 나가는 사람 왜 저러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아스팔트에 나가서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옳았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진정으로 아까 말씀드린 네크라소프가 이야기했던 바로 이런 불의를 보고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정확히 저는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또 DJ 말씀하신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라 그랬습니다. 불의에 보고 침묵하는 자는 악의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특히 2030 세대들이 살아갈 여러분들의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또 주변 분들에게 이 사실을 더 많이 알리고, 그래 대한민국이 다 개몽되고 더 많이 알아서 자유민주주의가 마음껏 펼쳐지는 그런 우리 강력한 대한민국, 그리고 통합되는 국민, 더 나아가서 전 세계 평화에 기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치고 우리 같이 끝까지 지치지 말고, 싸이가 그 말 했거든요.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미치면 이기고 지치면 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치지 말고 끝까지 미쳐가지고 우리가 이런 원하는 게 우리 개인의 이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응원해주고, 아까 금방 그라운드 C 김성훈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혼자 하면 지치거든요. 옆에서 으쌰으쌰 응원해줄 때 그리고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무가 한 그루 있으면 힘을 먹지만 숲을 이루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세상을 바꾸거든요. 그것처럼 같이 함께 힘을 합치고 또 응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꼭 아까 중국 우마오당 댓글 부대가 4천만 명까지 된다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 기사 정말 괜찮다. 힘내라. 침묵하지 말고 댓글도 달고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이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플라톤 했던 말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디 이번에 알았듯이 정치가 모든 걸 지배합니다. 정치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 갈등이 생기고 정치를 바로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꼭 깨닫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 무관심했던 외면했던 우리 정치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 가지고, 그러면 그들은 우리 함부로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침묵했기 때문에 탄핵하더라 침묵했지 않습니까?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알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선관위 문제, 헌법재판 문제, 그리고 공수처, 야당 진실을 알고 나면 그들은 절대 우리를 개돼지치고 못합니다. 침묵하게 되면 개돼지가 되는 것이죠.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인인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헌재를 바꾸고 선관위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꿔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2035 세대는 모두 파이팅입니다. 아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한길 보유국이다. 김성훈 대표님.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저를 내세우는 게 저는 싫어가지고요. 그래도 연장자부터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분위기 다 깼어. 죄송합니다. 지금 난 눈물 글썽거리면서 자, 처음이라 얘기했는데. 생각하시고 다시 가시죠. 예, 가시죠. 예. 다시 한 번만 쳐줘요. 네. 다시 한 번만. 아투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할게요. 네, 아투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분위기 다 잡았는데 완전히. 저 사실은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전한길 보유국이고요, 김성원 보유국입니다. 전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주 밝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틀딱들이 거리에서 태극기를 들었다고 하는 말이 참 속상했었습니다. 틀딱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어르신입니다. 지금은요 그라운드씨 방송을 보고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전한길 쌤의 방송을 듣던 학생들이 일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어나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활기차다. 애들이 정말 깨어있다? 아니요, 더 큰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정말 어르신들 무시해서 미안합니다. 저희가 나설게요. 어르신들 좀 편히 쉬세요. 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가 희망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전한길 선생님과 김성원 선생님을 모시고 저는 오늘 그 희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외롭지 마세요. 힘들지 마세요. 아시아투데이는요 정론으로 이 계엄 정국에서 대통령을 내란 수계라고 하는 그들과 맞서서 굳건하게 갈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빨리 구독하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야 된다니까? 빨리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라운드 씨 김성훈 대표님 빨리요.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둘 다 경상도 남자라 가지고 이게 잘 안 나와요. 저도 제 채널 잘 안 나오는데. 저도 사실 간지러워요.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야, 알람 설정. 선생님, 우리 같이 해요. 아, 우리 같이 해요.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와중에 또 방송 예고 하나 하라고 합니다. 오늘 저녁 7시 아토TV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에 애국가를 불러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와 특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앞에 정상회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참석하는 유력한 소식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 각하의 당위성, 저출생 극복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흥미로운 내용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거 끝나고 난 뒤에 사우나 가지 마시고 식사하지 마시고 계속 이어서 방송 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디 가요? 어디 가? 나라가 이런데. 자, 전환기 쌤. 짱이에요. 김성원 쌤. 짱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짱.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냥 이거 한번 하면서 끝내요. 자, 예. 자, 화이팅! 화이팅!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